이번 NBA 드래프트를 통해서 총 60명의 선수들이 프로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넘어갈지도 모르는 프로 커리어의 시작을 맞이한 이 60명의 선수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농구의 미신방송 마핑보이즈, 오늘은 2017 NBA 드래프트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현기입니다. 드디어 총 60명의 선수들이 자신들의 프로 첫 번째 소속팀을 모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2017 NBA 드래프트에 뽑힌 선수들을 만나보는 리뷰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만나보시죠. NCAA 전문가 세아이와 함께하는 전투요가 전문가 주장훈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매우 좋아요. 네, 저번 방송 때 예전에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나요? 아니요, 저번 프리뷰 때 되게 힘든 약간 삶의 무게감이 좀 목소리에 느껴졌는데 오늘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농자를 쓰자를 하지만 현실은 월급쟁이 직장인 김윤호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이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윤호 씨도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저번보단 좋아요. 좋습니다. 저번에 참 여러모로 다들 힘들었군요. 자, 그리고 내가 마핑보이즈를 하게 된 것은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였다. 서영욱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드래프트 NCAA 관련 방송은 진짜 오랜만에. 네, 그리고 역경과 고난의 시험 기간을 뚫고 마침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진짜 한 2-3주 동안 지옥 주간을 보내고 왔기 때문에 이제 끝났지만 오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디오만 나가는 방송이라 제가 소개를 굳이 해드리면은 이미 복장부터 이분은 단단히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리뷰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만나보시도록 할 텐데 역시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볼 선수는 바로 그 선수입니다. 마켈 펄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프리뷰 때도 이야기를 꽤 많이 해드렸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된 만큼 이번에는 이 현재 소속팀과의 어떤 핏이라던가 소속팀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이번에는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윤호 씨가 일단은 시작을 해주시죠. 네, 필라델피아가 전체 1순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듯이 뽑았습니다. 마켈 펄츠를 전체 1순위로 지명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선수가 왔다는 것은 필라델피아는 이 선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빅4인가요? 아무튼 이제 확실한 주전 라인업이 완성이 되었어요. 정확히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4명의 주전은 확실해요. 펄츠 아닌가요? 3명이 확실하죠. 펄츠, 벤 시몬스 그리고 이제 엔비드까지. 사리치는 안 됩니까? 사리치는 아직은 안 됩니까? 아직이 아니라 오카포는 안 되나요? 오카포는 더 안 됩니다. 오카포는 이번에 시장 가치가 보니까 2라운드 픽이었더라고요. 어쨌든 확고한 코어 드디어 3명을 구축을 했다. 네, 이제 필라델피아는 이제 이번에 3픽 트레이드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1픽을 얻어오면서까지 이제 펄츠를 데려왔는데 그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재능을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는 올라가겠다라는 뜻이 확실히 보이고요. 펄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득점부터 리딩까지 다재다능하게 할 수 있는 가드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게 그동안 부족했던 백코트 득점을 이끌 수 있는 건 제목이고요. 그동안 펄츠는 또 제대로 된 센터와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엔비드와 뛰게 됐고 이제 포워드로는 벤 시몬스와 같이 뛰게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뛸 환경도 어느 정도로 꽤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펄츠가 프로 첫 커리어 시작을 좀 다소간 순탄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그래서 저희가 저번 방송 때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선수는 필라델피아 1라운더의 부상 이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냐인데 그 점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구성은 대단히 갖추고 있는 선수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정말 이 선수는 공격 부문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없는 그런 선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슛도 있고 돌파력도 있고 특히 속공 능력이 대단히 좋은 선수고 픽앤롤 상황에서 하프코트 오펜스도 대단히 잘 구사하는 선수고요. 이제 단지 굳이 약점을 찾자면 이제 수비력에서
조금은 약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워싱턴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아하. 워싱턴 대학교를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로렌조 로마 감독 밑에서 자랐죠. 근데 네. 로마 감독이 거의 이제 말년돼서는 수비를 가르치질 않았어요. 네, 팽개졌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워싱턴 대학교가 수비를 너무 안 하는 학교가 돼가지고 특히나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에는 정말 수비력이 거의 엉망인 그런 팀이었죠. 그래서 그런 팀 내에서 마이켈 펄츠가 뭐 수비에서는 배운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1년만 딱 있다 온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이 선수는 뭐 1년 동안 별로 배운 건 없어요. 워낙 그 전부터 확실한 드래프트 3순위 내에 드는 픽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던 선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1년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프로에 왔는데 자유투도 약간 보완해야 되는 그런 약점으로 굳이 지적이 되는 그런 부문인데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자유투 성공률을 좀 더 높일 필요는 있고 어찌됐건 그런 약점들을 조금만 다듬으면 정말 역대급 포인트 가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부동의 1픽이었어요. 네, 뭐 이 정도만 해도 이 선수의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영욱 씨도 코멘트 좀 해주실까요? 뭐 앞에서 이미 다 선수 개인에 대한 것과 팀에 대한 피치를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크게 덧붙일 거 없고 일부 팬분들은 시몬스가 포인트 가드 롤을 볼 건데 그러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한데 저는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펄츠가 뭐 순수하게 자기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만 잘하는 선수도 아니고 없을 때도 충분히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딱히 겹치거나 뭐 문제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필라델피아한테 제일 필요했던 건 지금 공격 쪽에서 좀 더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확실히 좀 필요했던 건데 픽앤롤 그 효율이 지난 시즌에 높진 않았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공격 옵션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맥코넬보다 확실히 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물론 맥코넬이 나쁜 선수는 아니지만 한계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비교를 할 수는 없죠 이 선수랑. 그렇죠. 실링 자체가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은 그 이제 필라델피아가 3픽과 이제 향후 이제 보호 조건이 간단하게 걸린 이제 픽까지 넘겨주긴 했지만 그럴 만한 좀 가치가 있는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 선수는 영욱 씨에게 먼저 멘트를 드릴 텐데 론조 볼 가시죠. 결국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로가 손에 손 잡고 하나가 됐죠. 결국은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루머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레이커스가 2순위가 확정이 되고 이 2순위로 누굴 뽑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론조볼 거의 1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뭐 폭스 얘기가 나오고 이제 조시 잭슨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저는 그 루머가 나올 때도 결국엔 론조볼을 뽑을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나오는 루머들의 뉘앙스가 뭐 얘도 좋다 아니면 뭐 갈등을 겪고 있다 거기 그 구단 프런트 내에서 뭐 누구를 뽑을지 근데 한 번도 론조볼보다 위에 뒀다는 얘기는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루머 중에 야 동급 내지는 뭐 비슷비슷하다 아니면 뭐 반반이다라는 얘기까지 봤지만 끝끝내 제가 본 루머 중에서는 론조볼보다 위로 두고 있다는 얘기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든지 론조볼로 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했고 디안젤로 러셀을 이제 트레이드로 내보내면서 그냥 거의 완전 쐐기를 박았죠 그냥. 그랬고 저는 사실 러셀이랑 같이 있을 때 공격적인 조합을 좀 보고 싶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러셀을 아예 슈팅 가드로 보내고 볼을 포인트 가드로 하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격적인 조합을 좀 보고 싶어서 또 볼이 또 좀 왔으면 했는데 이제 뭐 러셀이 없으니까 오히려 볼이 짊어지게 되는 부담은 더 커졌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자기가 있는 팀을 뭔가 속된 말로 버프 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건 좀 확실히 입증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월튼 감독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이미 빠른 템포에 적응이 끝마쳐져 있는 선수고 그런 거에 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일단 썸머리그를 뛰는 걸 봐야겠지만 뭐 그 괴랄한 슈퍼이 또 통할지 안 통할지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내심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윤호 씨. 말씀하신 그 괴랄한 슈퍼. 예, 사실 볼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좀 말이 많은 게 이거예요. 그렇죠. 이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에서 한 비틀어서 스르르르르 그렇죠. 올라가는 슛.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말하기 참 희한한 게 아니 저런 개똥폼이 있나. 성공률은 꽤 높아요. 성공률도 그렇죠. 높아요. 또 그리고 레인지도 굉장히 길고 그러니까
막상 또 막실 슈터치는 또 부드러워요. 그렇죠. 부드럽게 그러니까 뭐 비틀어서 던지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자유투도 뭐 나쁘지 않고 이런 걸 보면은 놈이 그래도 막 슛 고자는 안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내심 들어요. 근데 다만 뭐 저번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보다 턴오버가 꽤 많고요. 이 친구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젠 러셀도 없고 뭐 조던 클락슨도 언제든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론조볼이 진짜 공격에서 사실 한번 너 한번 다 해봐라. 대신 안 되면 책임져라. 라는 또 매직 존슨 사장의 어떤 무언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원래 자유와 책임은 같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과연 론조볼의 아버지 라바볼이 얼마나 더 이제 더 신나 있을지 WWE랑 계약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한번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언제 한번 내년 레슬매니아에 한번 특급 게스트로 스페셜 호스트. 네, 한번 이제 볼 브랜드 빅볼 브랜드 특집으로 한번 아니 누가 보면은 저분은 그 레슬링 선수 출신인 줄 알겠어요. 선수 출신이라고만 사람들이 들으면은 아 저 사람은 레슬링 선수 출신이겠구나. 이빨을 워낙 잘하니까. 지금 최고도 레슬링 충분히 할 만하죠. 막 드래프트 당일에도 아들 이픽 되는 거 신 나갔고 막 이리저리 하이파이브 하고 막 떠들고 나중에 퇴장할 때 모자 던져주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네. 그 사실 론조볼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디안젤로 러셀이랑 좀 같이 있는 거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다 모주고프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볼은 아까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하프코트 오펜스보다는 트랜지션 오펜스에 훨씬 강한 선수고. 그렇죠. 예, 러셀이 아무래도 그런 약점을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좀 보완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었고 볼 같은 경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본인의 사이즈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포지션에서는 정말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거의 상대편의 한 뭐 4번 자원까지도 수비할 수 있는 그런 수비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슛 성공률 그 폼에 비해서는 대단히 좋은 선수고 그렇죠. 3점 성공률이 40%가 넘기 때문에 대학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피켓롤 상황에서의 턴오버가 약간은 많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프로에 와서 과연 피켓롤 공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열쇠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고 그 점은 역시 감독님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죠? 그리고 뭐 포인트 가드 치고는 대단히 리바운드도 잘 잡는 선수고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과거 제이슨 키드를 연상시키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트리플 더블을 아주 주기적으로 기록해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선수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또 NBA 하면 또 역시 트리플 더블의 시대인데 이 선수도 과제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수는 주장원 씨가 스타트해 주시죠. 뭐 저는 사실 이 선수를 밀었고 뭐 막판에는 이 선수가 이제 제이슨 테이텀이 셀틱스에 뽑힐 거라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었죠. 조시 잭슨보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듀크 출신 제이슨 테이텀 아까 뭐 앞서 말씀드렸던 론조볼은 아시다시피 UCLA 출신이고 론조볼은 사실 UCLA에서 그 가장 많은 어시스트 기록을 역대 최다 어시스트 한 시즌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슨 테이텀은 듀크 출신이고요. 신입생이고 이 선수는 사실 듀크에 입학할 때부터 NBA의 바디, NBA 몸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됐던 선수예요. 이 선수 뭐 거의 그 6피트 한 8, 9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고 이 선수 상체가 정말 탄탄합니다. 그래서 컨택을 그러니까 부딪히고 마무리하는 능력, 페인트 안에서 부딪히고 마무리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선수예요. 웬만해서는 반칙을 얻어내거나 뭐 최소한 반칙까지는 얻어내는 그리고 마무리를 시키는 그런 능력이 아주 대단히 잘 갖춰진 선수여서 뭐 대학에서는 3번과 4번을 다 볼 수 있는 선수였고 제가 보기에 프로에서는
3번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선수입니다. 아구 윙스팬도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 선수는. 네, 윙스팬도 좋고, 뭐 그러니까 체격적인 조건은 최고의 3번 자원이에요. 그렇죠. 뭐 준비된 3번 자원이고, 이제 뭐 NBA에서는 특히나 슈터 하면 2번이랑 3번이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슛 성공률이 그렇게 대단히 높진 않습니다. 40%가 안 되는 슛 성공률을, 그러니까 석점 슛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선수여서 슛을 좀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약점이 있고요. 그런 점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 슛 성공률이 향상되는 요인 중 하나가 셀렉션이 좋아지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뭐 폼 교정도 있고 뭐 그쵸. 많은 요소가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테이텀 슛은? 셀렉션과 폼,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사실은 제이슨 테이텀이 그러니까 지난 대학농구 시즌 초반에는 슛 셀렉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듀크에 부상자가 많아서 맞습니다. 뭐 억지로 그렇게 써야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이제 3번과 4번 뭐 2번 자신이 포지션을 파괴하면서까지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팀 사정이 사정이라. 예, 그렇죠. 4번을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플레이를 한 거죠. 그래서 슛 셀렉션이 좀 많이 안 좋았고 무리한 슛들도 많이 던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프로에 와서 뭐 특히 셀틱스의 감독님이 또 감독님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개선되면은 프로에 와서는 본인의 실력을 실제로 드러낸다면은 분명 40%보다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제이슨 테이텀이 팀을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셨듯이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은 사실 프로에 와서도 대학농구의 어떤 철학들을 많이 적용을 해서 팀을 운영하는 감독 중에 하나고 특히나 뭐 대학농구에서 성공했던 감독이 와서 프로에서도 성공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이슨 테이텀 같은 선수는 이런 감독에게 잘 맞죠. 그래서 테이텀은 저는 뭐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 밑에서 한 1, 2년 내에 아주 좋은 슈터로 그리고 3번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테이텀 같은 경우 아까 볼에서도 그렇지만 뭐 1번부터 한 4번까지는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수비력도 대단히 좋은 선수고 이 선수는 윙스팬이 아주 길기 때문에 뭐 대단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수비를 잘하는 칼멜로 앤서니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저는 뭐 멜로면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멜로면 평등 20은 할 수 있겠네요. 네. 영욱 씨 코멘트 해주시죠. 저는 약간 팀 조합은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면도 좀 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면 일단 감독이 말씀해주신 대로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이 또 워낙 또 명장이고 젊은 선수들을 좀 잘 끌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테이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역시 공격력 부분인데 듀크에서도 득점 에이스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이자 토마스 뒤를 이어서 좀 득점을 보강해줄 선수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당장 팀의 가장 당면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헤이워드랑 폴 조지 루머가 계속 나왔던 건데 만약에 보스턴이 이런 선수를 못 데려온다고 쳐도 테이텀은 약간 보험이 돼줄 수가 있는 선수죠. 그런 면에서. 근데 제가 조금 한 가지 테이텀 입장에서 좀 안 좋게 보는 거는 출전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이미 이 팀에 스윙맨이 많거든요. 지금 헤이워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링크가 걸리고 있고 만약에 헤이워드가 안 온다고 쳐도 제일린 브라운도 있고요. 지난 시즌 3픽이었던 제일린 브라운도 있고 그리고 이미 주전을 꿰차고 있는 잭 크라우더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스턴이 가드가 워낙 많다 보니까 3가드를 좀 많이 돌리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틈바구니 속에서 물론 오히려 스몰 라인업을 돌린다고 하면 테이텀 선수가 뭐 이제 뭐 약간 스몰 라인업 4번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미 지금 3번 자리에 2명이나 있어서 얼마만큼 이제 신인이고 물론 기대치가 있는 선수지만 당장 얼마만큼 좀 출전 시간을 좀 부여받을 수 있을까? 확실히 앞에 두 선수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거긴 할 거거든요. 두 선수는 당장은 좀 쓰기는 쉽진 않겠죠. 앞에 1, 2순위 두 선수는 진짜 팀에서 거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미 정된 선수들인데 반해서 그래서 테이텀 선수가 그 신인왕 도박사들이 예측한 신인왕 확률에서도 꽤 3순위인 것 치고 조금 꽤 뒤로 밀려 있는 편이거든요. 5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좀 그러니까 본인에게 좋지 않은 면도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윤호 씨. 저는 이런 게 들어요. 과연 보스턴이 아이자 토마스를 트레이드 시킬 때 테이텀을 남기냐 안 남기냐가 꽤 크게
꽤 크게 이 선수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보스턴이 지금 아이자 토마스와 알 호포드의 체제에서 테이텀을 추가시키면 과연 얼마나 강해질까? 사실 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당장엔. 뭐 이미 팀에 비슷한 선수들이 없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슷한 좀 유리의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스턴은 앞에 필라델피아나 LA 레이커스와는 이제 사정이 많이 다르죠. 이 팀은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이에요. 당장 이 팀은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팀인데, 참 보스턴은 좀 아이러니한 게 있죠. 팀의 가장 큰 강점이 아이자 토마스인데 팀의 가장 큰 약점도 아이자 토마스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그게 너무 크게 드러나 버렸어요. 이번에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작살 났죠, 아주 그냥. 조널한테. 그러니까 2라운드에서 조널한테 좀 이제 박살 났고, 그래서 뭐 이겼습니다만, 뭐 컨퍼런스 클리블랜드한테 결국 이제 철저하게 그 아이자 토마스가 공략당하는 바람에 결국 뭐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거기 아이자 토마스를 언제든 처분할 것이고, 이 드래프트 이번에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 내년 픽을 얻어왔잖아요. 내년 픽을 얻어왔는데 저는 그 내년 픽이 약간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보거든요. 요 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자 토마스가 트레이드의 가능성도 있고, 그 아이자 토마스가 나가냐 안 나가냐에 따라서 테이텀의 운명도 분명히 갈립니다. 테이텀이 뭐 슈퍼스타 패키지 트레이드 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남아서 계속 이 팀에서 어떤 팀의 핵심으로 슬슬 뭐 어떻게 좀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테이텀의 현재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올해 첫 시즌 그리고 내년 두 번째 시즌까지의 어떤 그 팀의 어떤 격변기에서 이 선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커리어가 많이 갈릴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물 나는 팀 피닉스 선즈인데 4픽 걸린 거 치고 조시 잭슨 뽑은 것만 나름 만족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영업 씨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피닉스 입장에서 피닉스는 드래프트가 4순위가 걸린 이후부터 단장부터 시작해서 왓슨 감독까지 아이작을 대놓고 약간 노리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죠. 왜냐면 팀에 필요한 게 뭐 슈터와 윙 디펜더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시 잭슨이 3픽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럼 남은 선수들 중에서 여기에 제일 맞는 선수가 누구냐면 아이작이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조시 잭슨을 못 뽑는다는 가정하에 아이작이었는데, 그렇죠. 남아주면 조시 잭슨이지. 그렇죠. 사실 그래도 아이작 썰이 끝까지 굉장히 좀 짙게 갔다가 이제 보스턴이 테이텀 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피닉스는 쾌지를 좀 불렀죠. 아이작 내정설이 많이 돌았었어요. 그렇죠. 예. 조나단 아이작. 예, 아이작 내정설이 거의 돌았었다가 오히려 이제 막판에 가서 보스턴이 이제 잭슨이 아닌 테이텀 쪽으로 약간 선회를 하게 되면서 피닉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잭슨을 뽑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잭슨을 뽑은 감이 좀 있죠.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픽 걸린 것 치고는 선방했죠. 이 정도면 잘 선방했죠. 뽑았죠. 네, 조시 잭슨이 사실 3번으로 예상이 됐었고 계속해서 3번으로 평가가 됐던 선수인데 피닉스가 4번에서 조시 잭슨을 뽑은 거는 그렇죠. 잘 뽑았죠. 네. 네. 그리고 저는 팀 조화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닉스가 원래는 뭐 블래스터 트레이드를 어떻게 알아보고 있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드래프트까지는 트레이드를 못했고, 그렇게 치면은 가드가 아니라 결국 다른 자리를 먼저 채워야 되는데 잭슨이 그래도 워렌보다 수비에서의 잠재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도 좀 더 좋고, 그리고 좀 더 팀을 좀 더 유기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능력들을 좀 더 두루 갖추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미 부커가 중심을 잡고 있는 팀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아이작보단 잭슨이 훨씬 많은 그렇죠. 핏입니다. 그리고 잭슨이 당장 아이작보단 좀 더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죠. 그렇죠. 예. 네. 좀 더 완성형 선수. 그리고 아이작이 또 피닉스에 갈 수가 없는 게 겹치는 선수들이 여럿 있어요. 대표적인 마키스 크리스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이제 뭐 밴더, 드라간 밴더도 있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포지션에 걸쳐져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작이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잭슨처럼 확실한 윙맨 하나 뽑아서 팀의 정말 부족한 데를 이제 핏을 채우는 게 피닉스의 그나마의 불운을 좀 만회하는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닉스는 잘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애매하게 아이작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작 뽑았어 했으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게. 만족스러운 픽입니다. 네. 좋습니다. 장원 씨도 그 조시 잭슨 조금만 코멘트 해주실까요? 뭐 조시 잭슨은 캔사스 대학교의 빌 셀프 감독이 자기가 지금까지 감독해본 선수들 중에서 가장 NBA에 준비된 선수다. 여기도 NBA 레디. 이렇게 평가를 했던 선수인데 뭐 빌 셀프 감독이 워낙 많은 선수들을 NBA에 보냈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도 조시 잭슨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는 건 조시 잭슨이 그만큼 프로에 와서 즉시 전력감으로서 곧
투입될 수 있을 그런 선수고 투입되어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보스턴과는 달리 지금 이 팀은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선수를 지금. 그죠? 사실 하위권의 팀이기 때문에 뭐 조시 잭슨이 와서 금방 출장 시간을 가지고 또 팀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조시 잭슨은 공격력이나 수비력 다 두루두루 대단히 좋은 선수고 뭐 코트 밖에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뭐 그렇게 뭐 크게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었고 어찌됐건 뭐 피닉스에 가서 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슛 문제가 있긴 한데 자유투가 56%예요. 자유투 성공률이 안 좋았어요. 거의 자유원을 던지는데 슛 문제가 좀 걸리긴 하는데 그것도 피닉스에서 더위 먹고 또 자유원을 던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시 잭슨의 어떤 다재다능함을 어쨌든 피닉스는 높게 보고 어쨌든 피닉스 입장에서는 사피 걸린 거 치고 이 정도면 진짜 잘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서부 꼴찌였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선수 가겠습니다. 5번 픽으로 세크라멘토 킹스에 가게 된 것은 디에런 퍽스였습니다. 뭐 쭉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 예상대로의 대부분들. 그렇죠. 이번 드래프트는 전반적으로 다 좀 예상대로 많이 갔죠. 왜냐면 드래프트 하기 1년 전부터 얘네만 드립 다 봤거든. 모든 팀들 관계자들이 얘네를 그 집중적으로 파고들거든. 누가 뽑히냐 안 뽑히냐. 그리고 보스턴이 테이텀을 뽑으면서 정말 많은 그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죠. 많은 몇 팀이 많이 위아더 월드를 보스턴 했죠. 덕분에 정말 많은 팀들이 해피하게 위아더 월드 했어요. 진짜. 아니 보스턴이 평소엔 트레이드를 참 그렇게 해서 악명이 높았습니다만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아주 좋은 역할을 또 하지 않았나. 그러게요. 의문의 기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일단 영호 씨가 퍽스 소개 좀 해주시죠. 퍽스 선수는 이번 드래프트 가드 중에서 거의 손꼽히게 좋은 수비랑 운동 능력, 폭발력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힌 선수고 특히나 그 토너먼트에서 UCLA를 상대로 37점을 그냥 폭격시킨 게 결정적인 좀 작용을 했죠. 39득점. 39득점. 그게 좀 결정적인 영향을 했고 그래서 뭐 한때 레이커스 2픽 설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세크라멘토가 진짜 오매불망 발했던 폭스가 결국에는 이제 가게 됐고 조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팀적으로 봐도 버디 힐드를 딱 진짜 알맞게 좀 도와줄 만한 선수가 딱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부터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리빌딩 재탕 과정을 좀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드래프트 뭐 뒤에서도 아마 세크라멘토 얘기는 나오겠지만 이번 드래프트에서 폭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좀 잘 뽑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리빌딩을 하는 팀에 있어서 포인트 가드가 최근에 또 얼마나 중요한지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폭스 정도는 물론 폭스 선수도 슛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슛이 너무 성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외곽슛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죠. 좀 17%인가 그랬던 제가 20%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기억하는데 근데 또 현지에서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워크식이 워낙 좋기도 하고 슛 메커니즘 자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프로 오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물론 슛이 되면은 정말 훨씬 좋을 것이고 안 되면은 엘프리드 페이튼의 버전 2가 될 가능성도 있죠. 네, 윤호 씨. 그러니까 아니 저는 슛도 슛이면 일단 제 몸부터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좀 마르긴 말랐죠. 80kg가 안 돼요. 이거 키가 190이 넘는 애가 80kg가 안 됩니다. 거의 멸치예요, 멸치. 전형적인 멸치과 가드거든요. 그래서 일단 웨이트뿐만 아니라 좀 몸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사실 세크라멘토가 포인트 가드와 관련해서 안 좋은 추억이 좀 많은 게 지난 40년 동안 올스타 포인트 가드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제일 잘한 건 마이크 비비였죠. 마이크 비비. 근데 마이크 비비도 올스타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팍스가 그런 안 좋은 추억을 끌어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어쨌든 세크라멘토는 또 참 희한하게 팍스가 가면서 칼리 똥파리의 애제자 3명이 주전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라비시에랑 윌리컬리 스타인이랑 폭스까지. 그렇네요. 그래서 똥파리 애제자 3명이 켄터키 라인업 이렇게. 참고로 앞에 그 피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켄터키가 4명입니다 지금. 부커도 있고 부커도 블레소도 있고. 부커, 블레서, 에릭 블레서. 타일러 윌리스, 뭐 브랜든 나이트까지. 아 그렇네요. 미국에도 라인이 똥파리 라인이라고 해요 이제. 아 칼리팔리 감독이 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막 하이파이브보다도 나중에 네. 그 현장 그 약간 그 진행석에도 잠깐 와서 인터뷰도 하고 가더라고요. 존 칼라바리 감독은 뭐 그 NCAA 우승하는 것보다 NBA 드래프트에 얼마나 많은 선수들을 내보내느냐를 자신의 목표로 삼는 감독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뭐 아주 그냥 매년 성공적이죠. 약간 작년에 좀 이해할 만하죠. 약간 못했지만. 이제 파이널 4 올라온 것보다 더 기뻐하더라고요. 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본인 자신도 그거를 더 기쁜 일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다녀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팍스의 이제 팍스가 온 만큼 이제 세크라멘토는 이제 뭐 여러 이제 좀 빠른 농구를 중심으로 이제 좀 다시 기반을 다져야 되는 이제 그런 출발점에 왔습니다. 네, 장훈 씨도 잠깐 코멘트해 주시죠. 사실 팍스가 외곽 슛 성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켄터키의 토너먼트 게임들, 그러니까 SEC 토너먼트와 NCAA 토너먼트 통틀어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매 경기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석점슛 성공률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폭발적으로 뭐 39득점 하기도 했고 UCLA 상대로는 네. 그렇게 올린 거를 보면 뭐 팍스의 공격력 하나는 사실은 저는 그 점을 더 높이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석점슛 없이 그렇게 득점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그 점 하나도 대단한 거죠. 어찌 보면은. 그게 이제 바로 폭발적인 스피드랑 돌파 능력이 워낙 또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다가 뭐 외곽 슛은 안 좋은 반면에 미드레인지가 그래도 꽤 있는 선수예요. 미드레인지 점퍼를 상당히 잘 넣는 선수고 그리고 뭐 페인트로 돌아 들어가서 플로터를 던지는 능력도 대단히 잘 갖춘 선수고 상당히 뭐 저는 공격력 하나로는 정말 좋은 선수고 존월을 연상시키는 그런 선수입니다. 실제로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존월 느낌이 조금 난다. 존월 2다. 외곽 슛 안 좋은 것도. 그래서 슛 안 좋은 건 또 약간 옛날에 마이크 콘리 생각난다고 하는 비교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존월과 마이크 콘리가 조금씩 섞인 느낌. 그리고 수비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붙어서 수비하는 능력보다도 그러니까 몸이 빠르니까 한 방에 뺏는 능력. 빨라서 이게. 그래서 한 방에 뺏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상대편을 끈질기게 지치게 하거나 혹은 뭐 공이 없는 선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능력보다는 공이 있는 선수를 순간적으로 스틸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그런 수비력도 프로에 가서 어느 정도 먹힐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력도 수비력도 결국은 민첩성과 그런 스피드에 기반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선수 가겠습니다. 올랜도 매직이 뭐 이 팀도 사실은 6번은 아쉬울 것 같은데 아이작을 뽑은 건 어떻게 보세요, 용욱 씨? 아이작 뽑은 것도 올랜도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왜냐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초반에 나왔던 시나리오대로면 아이작이 4픽에 나가고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거든요. 5픽 팍스까지 확정인데 그럼 그 다음부터 남은 선수들이 다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좀 애매할 수도 있는 선수들이었는데 그래도 6번 픽으로 아이작이면 올랜도는 성공했죠. 이 정도면. 올랜도는 그러면은 아이작 말고 그냥 포지션만 본다면 어떤 선수를 좀 필요로 했을까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전부 다요. 다. 전부 다. 그나마 알겠습니다. 페이튼 있는 포가 빼고.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올랜도 매직은 조시 잭슨을 원했어요. 예. 근데 6번으로 그거는 조금 많이 욕심이죠. 근데 4픽으로 조나단 아이작이 가면은 맞네. 그러면 또 모르는구나. 근데 그랬으면 아마 3픽이 잭슨이었겠죠. 그 상황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올랜도는 아까 그런 걸 어쨌든 내신을 원했지만 어쨌든 아이작을 뽑았습니다. 상당한 원석이고요. 팔다리 하나 확실합니다. 정말 길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기 미러키의 그분이 좋아하시는 스타일 아닌가요? 그 미러키에서 일했던 그 존 해먼드가 이번에 올랜도 새 단장으로 와서 그게 확실히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미러키 있는 동안 알테톤쿠보도 뽑았고 손메이커처럼 이제 확실히 좀 길쭉길쭉한 선수들을 좀 많이 선호했던 그 그 프런트였는데 이번에 올랜도 와서도 비슷하게 또 길쭉길쭉한 아이작을 참 뭐든 자기는 긴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아이작을 뽑아서 좀 이제 약간 원석을 좀 다듬는 그런 과정이. 그렇죠. 농구 실력은 늘 수 있지만 피지컬은 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괜히 피지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스트레치 4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될 수 있는 선수고 어쨌든 좀 4번
자리에서 좀 미스매치를 유발하는 유형의 그런 포워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일단 수비력 괜찮고요. 그렇죠. 윙스팬도 또 괜찮고 그런 면에서 올랜도가 좀 뭐 공수 모든 면에서 지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일단은 아이작을 데려오면서 일단 뭐 급한 대로 팀의 높이 그리고 스피드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숨통을 틔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조나단 아이잭 같은 경우는 뭐 플로리다 스테이트를 나왔기 때문에 수비력 하나는 거의 뭐 검증됐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싱턴 대학과는 정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널드 해미턴 네. 감독이 여기는 확실해요. 뭐 대단히 수비를 잘 가르치는 감독이고, 예, 뭐 그 감독도 역시 플로리다 스테이트에서 길쭉길쭉한 선수들을 많이 리크루팅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길쭉길쭉한 원석들을 데려와서 키우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고, 이 선수 역시 수비력은 대단히 뭐 갖춘 선수고, 공격력은 이제 그 골대를 등지고 하는 공격보다는 골대를 향해서 그렇죠. 하는 공격을 더 잘하는 선수입니다. 페이스업이 훨씬 낫죠. 예, 그러니까 포스트업보다는 페이스업을 잘하는 그런 선수고, 뭐 그래서 아까 뭐 윤호 씨도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치 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고, 단지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올랜도에 겹치는 포지션들이 좀 많아요. 네, 예, 일단은 뭐, 4번이면 일단 에런 고든이 겹치고요. 그러니까 예. 외곽 슛이 안 좋은, 그러니까 그 외곽까지 대단히 그 스트레치가 하기 어려운 4번 포지션들이 조금 겹치는 포지션들이 좀 있어서 그게 조금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 아이작 같은 경우에는 슛에 대한 가능성은 좀 있다고 많이 평가를 받는 선수라, 그 장기적으로 올랜도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고든이 3번이 안 된다는 걸 지난 시즌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이작이 장기적으로는 3번을 좀 봐주는 게 제일 좀 이상적인 그림이긴 하겠죠. 슛을 좀 장착을 해가지고 슛을 좀 제대로 장착을 해야죠. 예. 외곽 슛을 좀 제대로 장착을 필히 해야만 될 겁니다. 근데 뭐 그 미드레인지도 갖추고 있는 선수고 슈팅 능력이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연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만나보고요. 그 다음 픽 7번에 정말 요즘 많이 까이고 있는 바로 그 팀이 되겠습니다. 시카고 팬분들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이제 시카고 불스가 시카고 볼시시라고 하잖아요. 요즘. 네, 영욱 씨는 저희 결산하다가 새해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건 프런트 새해. 그때도 안 나왔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 새해들이 뽑은 거는 러리 마케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미네소타 픽이었죠. 그렇죠. 7픽이었는데 당일 아주 대형 트레이드. 네. 아주 믿을 수 없는 트레이드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라인스도프 이 할아버지가 사고를 쳤어요. 이제 크리스던과 잭 라빈을 받아오고 지미 버틀러를 그냥 미네소타를 쿨하게 보내버리는, 거기에 16픽까지 얹어서 그랬죠. 픽까지 얹어서 아주 아낌없이 퍼졌습니다. 그렇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7픽을 얻어서 모든 라우리 맥케넌인데, 사실 라우리 맥케넌이 아까 말했던 조나단 아이작보다 더한 스트레치 4거든요. 애리조나에서도 3점 쐈고요. 주무기가 이제 받아서 3슛 쏘는 거였어요. 성공률이 상당히 좋아요. 40%가 넘는 3점 슛 성공률이 있었고요. 대단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것도 뭐 슛을 뭐 한 가끔씩 쏴서 성공률이 높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쏘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냥 3점이 주무기죠. 그냥. 아예. 픽앤팝을 많이 즐겨 쓰는 이런 선수고요. 사실 뭐 거의 장식 슈터입니다. 라이언 앤더슨 생각하시면 딱 라이언 앤더슨 2m 13의 슈터기 때문에 거의 사실 막을 선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투석기 느낌이죠. 투석기. 그냥 진짜 높은 레인지에서 높은 타점에서 뭐 마음껏 슛을 던지는 선수예요. 그래서 애리조나 그걸로 재미 많이 봤죠. 어쨌든 맥케넌이 이렇게 시카고에 오긴 왔는데 참 애매한 게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 포지션에 똑같은 스타일의 니콜라 미로티치가 있는데, 그렇죠. 과연 그럼 미로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처음에는 미로티치를 마케넨을 지명을 하고 난 직후에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면 미로티치 재계약 안 하겠구나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근데 재계약을 한다고 하죠 지금. 그래서 이건 어쩌자는 건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케넨이 사실은 미네소타에 그냥 있었으면 더 좋은 선수로 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나마 미네소타가 뽑을 만한 선수가 마케넨이라고 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시카고로 가서 저는 좀 의아함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좀 뭐 걱정도 되고 오히려 좀 팀을 잘못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불스는 또 지금 웨이드가 옵트 이제 선수 옵션에서 남다가 버틀러 나가니까
나 안 남을래.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근데 또 결국에는 행사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네.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몰라 또. 또 그러니까 갑자기 어쨌든 마키네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의 행선지가 이상한 쪽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지금 지금. 날벼락이요. 지금 네. 개인적으로는. 요즘 지금 시카고는 지금 순식간에 마카넨이 짊어져야 할 짐이 갑자기 확 늘어난 느낌이죠. 예. 어찌됐건 마케넨은 대단히 좋은 스트레치 포고 제가 보기에 이번 NBA 드래프트에서 가장 좋은 스트레치 포가 아닌가. 아 그건 확실하죠. 예, 그건 예, 그건 그렇게 맞아요. 생각이 되고요. 예. 뭐 단지 좀 약점으로 지적되는 거는 이제 수비력이죠. 예. 네. 그렇죠. 오레곤 만날 때마다 탈탈탈탈 털렸죠. 예. 그러니까 이 발이 안 선수가 따라가서 발이 예. 안 따라가. 웃긴 게 일단 발이 안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골 밑에서 수비를 하는 능력이 키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2m 13이라는 7피트 예. 라는 큰 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슛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 리치가 짧아요. 리치가 짧아요. 눈물 나네요. 예. 티라노사우루스군요. 예. 예. 아이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정말 이제 NBA 감독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키는 큰데 팔 짧은 백인 빅맨. 예. 그래서 사실 그 키에 비해 또 수비에서의 존재감이 정말 떨어집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고, 더구나 시카고에서 과연 그게 개선이 될까 하는 점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저기 이번 NCAA 토너먼트에서도 그냥 좀 가끔씩 코트에서 좀 사라져 버리는 네.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클로킹 기술이 있군요. 슛이 한 두세 번 그러니까 존재감이 안 없어져 들어가면은- 버려요. 슛이 몇 번 안 들어가면 그 순간 클로킹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아까 제가 오레곤한테 탈탈 털렸다고 했는데 그 오레곤이 전형적으로 스몰 라인업 쓰는 팀이었는데 그걸 진짜 오레곤만 만나면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네. 공수로 뭘 한 게 없어서 아 근데 요즘 스몰볼 대세인데 그때 만약에 그- 존재감 못 보여주면은 그 점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확실히 수비력에서 좀 하자가 있는 선수라서 그거는 대단히 좀 보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쩌면 시카고 네. 불스에 미로티치가 2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밀로티치 1, 2. 예. 나이 들고 연봉 좀 많이 받는 선수, 나이 좀 어리지만 돈 덜 받는 선수 이렇게 물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긴 한데. 네. 예. 뭐 아무튼 뭐 많은 기대와 우려를 받고 있는 마케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이 팀도 참 욕을 이 팀이 아니라 저 한 분이 욕을 엄청 요즘 많이 드시고 있는 장수하실 거예요 아마. 네, 네. 뉴욕 닉스. 이미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나 네. 여든인데. 그렇네요 또. 네 일단 영호 씨 이 픽 예상하셨나요? 은틸리카? 저는 제가 이제 드래프트 전날 예상했을 때는 은틸리키나군요. 아무튼 닐리킨 하여튼 정확히 닐리키나. 예. 닐리키나 뭐또 닐리키누라고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예. 저는 몽크를 예상했었어요 처음에 8픽으로 몽크를 뽑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왜냐하면은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를 뽑기에는 이미 뉴욕 니스가 다음 시즌에 대놓고 트라이앵글 아예 그냥 주된 전술 옵션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는 정말 좋은 유망주지만 맞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안 맞고. 세모방이니까. 네. 그러면은 닐리키나 아니면 몽크인데 저는 닐리키나가 오히려 뒤로 갈수록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는 게 좀 불안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조금 더 안전한 몽크를 좀 더 선호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결국에 이제 닉스가 닐리키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에 닐리키나를 데려갔죠. 그리고 뭐 아직 굉장히 어린 선수 19살도 안 된 정말 어린 선수인데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재능만 놓고 보면 트라이앵글이 정말 잘 맞는 선수이긴 해요. 사이즈가 좋은 포인트 가드이고 수비가 이미 나이 대비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이미 받고 있고요. 그리고 픽앤롤 진행에 대한 능력이 나이 대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도 좀 하고 패스 자체도 뭐 시야나 이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주긴 하는데 관건은 이제 슛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슛이 얼마나 좋아지느냐도 좀 관건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네,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3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했지 좋다고는 안 했거든요. 네. 이거 ING예요. ING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리고 그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드래프트에 포르징기스를 뽑아서 원래 애시노서 프로젝트형 선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상외로 좀 대박을 쳤잖아요. 포르징기스 선수가 바로 잘 적응하면서. 근데 닐리키누 선수는 좀 얘기가 다를 겁니다. 훨씬 원소이거든요. 훨씬 원소이고 더 어리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가드 포워드 센터 중에 리그에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원래 가드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포인트 가드가 더 좀 네. 오래 걸리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팀도 좀 싱숭생숭한 상황에서 19살도 안 된 아직 지금 시점에 19살도 안 된 어린 선수가 얼마만큼 좀 잘 적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물론 가지고 있는 재능 자체는 잘 맞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얼마만큼 발언을 낼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겠네요. 네, 윤호 씨. 뭐 과연 카멜로 앤서니가 나가고 누구를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 뭐 포르징기스도 트레이드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뭐 닐리키나라는 뜻밖의 대답을 들고 나온 뉴욕 닉스인데, 하지만 대답을 보여주려면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못해도 2-3년은 좀 걸리죠. 네. 그리고 대답을 했다고 했지 맞다고 안 했습니다. 정답인지 몰라요. 네. 그럼 현재 스트라스부르에서 뛰면서 물론 성인 무대 경험도 있고 어쨌든 뭐 청소년 대표팀 경험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피지컬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이 친구도 아직 너무 말랐어요. 아 맞아요. 네. 80kg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공격 부분에서 너무 원석이라서 이거를 누가 잘 키워줘야 되는데 잘 키울 사람이 그 팀에 있을까요? 좀 그게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그러니까 범위가 이번 로터리 중에 제일 범위가 넓지 않나 싶어요. 네, 하이비 넓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정말 잘 뽑지 않았나. 선수와 팀 모두에게 정말 윈윈이 아닌가. 9번의 댈러스는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를 9번에서 얻었습니다. 일단 장훈 씨. 댈러스는 대박 쳤습니다, 진짜.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울프팩. 네,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9번 픽으로 뽑혔는데요. 뭐 포인트 가드 드래프트라고 불리는 이번 드래프트의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포인트 가드였죠. 애시당초에는 이 선수가 빅3였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이 선수가 뭐 디에런 폭스보다 더 높이 평가되는 그런 빅3였는데 워낙 NC 스테이트의 팀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ACCS 바닥이었죠. 그렇죠. 팀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하지만 그 덕에 어쩌면 자기 프로의 커리어는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댈러스는 거의 정말 땡 잡았죠. 그렇죠. 할라이 감독이 반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좋아했죠. 왜냐면 댈러스는 정말 포인트 가드 찾아 산만리였거든요. 네. 사실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는 이번 드래프트의 포인트 가드들 중에서는 거의 탑 3급, 포인트 가드 사이에서는 탑 3급인데 이제 댈러스가 9번 픽으로 뽑았으면은 잘 뽑은 거죠. 지금 벌써 이미 다음 시즌 신인왕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네, 이 선수 진짜 이 선수도 제이슨 테이텀처럼 상체가 정말 잘 발달된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그 컨택해서 마무리하는 능력, 뭐 내구성, 이런 것들 대단히 좋은 선수고. 내구성이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ACL 부상당했었죠. 그렇죠. 고등학교 십자인대 파열. 고등학교 때. 무릎 십자인대를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일한 걱정거리입니다. 그리고 뭐 패스 능력 좋고 볼 핸들링 좋고 그리고 자신의 포지션 1번 포지션 치고는 리바운드도 상당히 잘 잡는 선수예요. 뭐 자기 통제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고 코트 위에서. 그리고 뭐 그 첫 번째 스텝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퍼스트 스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뭐 약점은 그 점프슛을 더 안정적으로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가끔씩 이제 약간 슛 셀렉션의 문제가 있어요. 슛 셀렉션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공격 셀렉션, 자신이 포인트 가드기 때문에 그렇죠. 포인트 가드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옵션을 그러니까 선택하는 능력이 가끔씩 좀 약간 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좀 폭주 비슷하게 할 때가 있었죠. 경기 중에 보면. 가끔씩 좀 보내드 플레이가 있어요. 흥분해가지고 그냥 가끔씩. 들이대는 그런 습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독하고 약간 좀 트러블이 있지 않았나 그런 좀 우려도 있었습니다. 시즌 중에. 그리고 뭐 시즌 말미에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이 거의 뭐 탈락이 거의 확실시 됐을 때는 약간 좀 태업? 그렇죠. 경기에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고 그런 것들만 이제 보완이 된다면 뭐 상당히 대단히 좋은 선수로 저는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영욱 씨. 실링 자체가 워낙에 높게 기대가 될 만한 선수이기도 하고
칼라의 감독이 아무리 신인 선수를 잘 등용을 안 한다고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르겠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얘 안 쓰면 누구 쓸 건데 지금.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만약에 중용이 된다고 치면 워낙에 가드 살리는 전술을 잘 활용하는 칼라의 감독이기 때문에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는 정말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리빌딩 과정에 있는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또 크랙의 위치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라. 그렇죠. 또 뭐 저 댈러스는 어쨌든 해리스 반스를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포인트 가드가 있고, 예, 그뭐 그러네요. 반도리를 도와줘야 되는 가드고, NC 스테이트와 UNC의 콤보가 되겠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라이벌 학교끼리. 그리고 센터는 켄터키 노엘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댈러스는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가드, 포워드, 센터 하나씩 다 갖췄네요. 지금 진짜 갑자기 하나하나씩 잘 쓰리 코어가 아니 필라델피아는 몇 년이 걸렸는데 댈러스는 지금 몇 년 이거 지금 1년 만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주 저번에 FA, 노엘 저번에 트레이드, 이번에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그냥 한 방에 다 나왔어요 지금. 예, 그래서 차근차근 잘 모으고 있죠. 댈러스는 확실히 프런트랑 감독이 유능하면은 리빌딩 과정은 충분히 빨라질 수 있다. 그렇죠. 예. 1, 2년에 끝날 수 있는 거고요. 예. 어쨌든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는 뭐 듀크 팬들에게 안 좋은 추억 한번 제대로 안긴 기억이 있고. 네, 그렇죠. 그 경기. 사실 그 경기가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의 능력을 제대로 입증했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듀크 원정을 와서 혼자서 그냥 해먹었죠. 경기를 역전시킨 거의 카메론을 그냥 네. 정적에 빠뜨렸던. 그렇죠.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친구가 대면이라도 많이 생각이 나긴 하는 그런 친구인데, 어쨌든 댈러스에서 확실하게 팀의 미래 주축으로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 대형 유망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만나겠습니다. 두 자릿수로 갑니다. 10번 픽은 잭 콜린스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도 예상됐던 수순이긴 해요. 보다 보면은. 그렇죠. 예, 곤자가 대학교의 1학년 잭 콜린스가 이제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고 곧바로 이제 NBA 드래프트에 나와서 세크라멘토 킹스가 픽을 해갔는데 뭐 센터 포워드고 4번, 5번을 다 볼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스트레치도 되는 선수고 뭐 대단히 좋은 슈터이기도 하고 미드레인지도 갖추고 있고 대단히 성실한 선수고 뭐 속공 능력도 있는 선수고 그런 선수인데 이제 뭐 파울 트러블에 좀 잘 걸리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결승전에서 파울 트러블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곤자가 대학교가 노스캐롤라이나에게 무릎을 꿇는 결정적인 그런 단서를 제공했죠. 뭐 그 외에는 뭐 대단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픽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렇죠. 세크라멘토 픽이었는데 이제 포틀랜드에 15번, 20번을 받고 이제 20번 픽이 포틀랜드가 받아서 포틀랜드가 이제 잭 콜린스를 지명한 건데, 그렇죠. 요게 말이 많습니다 지금. 현지 팬들은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현지 팬들은 왜 또 마이어스 레너드를 또 데려왔냐? 네. 그놈의 백인 빅맨 사랑 제발 좀 그만. 마이어스 레너드 판박이라고 지금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왜 포틀랜드 오늘 왜 이렇게 백인 빅맨을 이렇게 집착을 하냐? 지금 뭐 사실 잭 콜린스가 뭐 공격력이라든지 뭐 높이 이런 부분에서 포틀랜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틀랜드가 뭐 지금 공격이 부족해서 지금 뭐 플레이오프에서 지난 광탈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비가 문제죠 여기는. 골밑 수비가 정말 더럽게 안 됐던 팀인데, 잭 콜린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점프 안 되고 팔 짧은 백인 빅맨, NBA 팬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구단 감독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빅맨이에요. 거기다가 파울 트러블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치다가 파울까지 그렇게 와이즈하게 못 쓰면은 뭐 있으나 마나일 수도 있어요. 수비력으로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 능력에 비해 출장 시간이 별로 안 길었어요 지난 시즌에. 그렇죠. 그 이유 중 하나 파울 트러블이에요. 또 막 5분 만에 그냥 파울 우르르 쌓아서 그냥 전반 버스트 하프 그냥 다 지나가는 데 그러니까 나오고. 감독님이 안 쓴 게 아니라 쓸 수가 없었군요 이 선수를.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전반 파울 트러블이 많았어요. 이 선수도. 그러니까 후반에 뭐 후반 초반에 파울 트러블보다도 전반에 아예 그냥 2반칙. 전반 5분 전에 전반에 광속 3개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삑삑삑. 그래서 사실 포틀랜드는 그래서 이번에 포틀랜드도 이거 뭐 시체만 어디 똥 밟은 거 아닌가 약간 그 우려는 있어요. 이 팀도 참 갈 길이 멀어서 한 픽 한 픽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하여튼 되게 알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두 자릿수 밖으로 온 것도
밀린 거죠 좀. 예. 샬럿이 땡 잡았죠 약간. 예, 좀 샬럿이 땡 잡은 거죠. 네. 줍줍의 예, 이번 줍줍의 승리자예요. 보스턴 나비효과의 위아더 월드를 했던 또 한 팀이죠. 네. 네. 자 아무튼 말링 몽크. 예, 켄터키 대학교의 말링 몽크 신입생 뽑았는데 말링 몽크는 사실 대학에선 2번을 봤어요. 네. 예, 근데 NBA에 와서는 2번을 보기에는 키가 상당히 작죠. 예. 2번을 볼 수도 있고 1번을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1번을 봐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1, 2번을 다 봤던 선수예요. 네. 예, 근데 대학에 와서는 이제 디에런 퍽스가 있기 때문에 2번 포지션을 많이 봤고 슈터로서 이제 폭발적으로 슈팅이 되는 날은 정말 던지는 건 다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예. 그분이 오시는 날이면 다 들어가는 선수예요, 정말. 네, 눈알 횟가락 뒤집어서 다 들어가는 그런 정말 볼륨 슈터라고 하죠. 그냥 뭐 JR 스미스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필 받으면 다 들어가는. 네 하지만 그분이 없는 날은 참담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예, 네. 부작용이 있어요. 그분이 나가시는 순간 예,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근데 어떻게 보면 캔바 워커랑 비슷하다고 볼수 그러니까 중복 자원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중복일 수 있는데 몽크가 더 슈터에 가까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캔바가 포인트 가드적인 능력이 몽크보다 훨씬 낫죠. 예. 네. 그리고 하지만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즈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리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몽크가 아마 벤체이스 롤을 바꿔서 아마 첫 시즌을 시작할 그 딱 거기에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출발을 벤치에서 해야지. 네, 출발 벤치에서 왜냐면 이미 주전 주전으로 백코트는 뛰기는, 니콜라 바텀과 그리고 이제 캔바 워커가 볼 거기 때문에 아마 벤체이스를 받을 건데 오히려 그게 몽크한테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좀 더 하고 싶은 대로 게임을 진행하고 좀 더 좀 득점 그렇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수비 부담도 좀 덜 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유가 적다는 건 책임이 적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네. 샬럿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에 또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레미 린과 알제퍼슨이 있을 때보다 벤치 생산력이 확실히 좀 떨어졌다는 것도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는데 벤치 득점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몽크가 적응만 잘 해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그렇죠. 어쨌든 11번으로 몽크 건진 거면은 아유, 이 정도면 대박이죠, 성공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이 정도면 올해 11번가예요. 네. 좋습니다. 뭐 장훈 씨 몽크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 몽크가 이제 아까도 수비 얘기를 드렸는데 NBA에 와서 이제 2번 포지션을 보는 게 몽크가 과연 맞을까? 그게 쉽지 가장 않아요. 큰 문제입니다. 쉽지는 않죠. 네. 쉽지 않을 거 왜냐면 팔이 짧아요. 그러니까 공격도 공격이지만 2번을 수비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팔이 네. 짧아요. 그러니까 팔이 짧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과제고 자신의 포지션을 어떻게든 잘 정립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샬럿은 뭐 팀 농구를 또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뭐 그 마침 역할 또- 정리는 마침 또 네. 이번에 그 찡찡이 하워드 왔잖아요. 네. 같이 왔죠. 뭐 어쨌든 뭐 선수에게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팀은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루케나드. 2번 드래프트 최초의 2학년이 네. 12번 픽에서 나옵니다. 첫 비신입생이죠. 그렇죠. 네, 12번에서 첫 비신입생이 퍼스트 소퍼머. 뽑혔습니다. 사상 처음이에요. NBA 드래프트 사상 처음으로 11번 픽까지 1학년들만 뽑혔죠. 그리고 네. 1라운드에서 1학년만 16명 뽑았거든요. 이것도 역대 최다. 역대 역대 최다. 네. 그렇죠. 거의 뭐 이제 그렇게 대세가 그게 대세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뭐 원앤던의 상징적인 네.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이게 현실이고 인정해야 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루케나드는 듀크 출신이고 2학년 선수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오면서 가장 기량이 많이 성장한 그런 선수입니다. 뭐 지난 시즌 듀크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그레이슨 앨런이 약간은 부진하면서 대신에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해준 선수예요. 뭐 이제 이 선수는 그냥 일상생활은 오른손잡이인데 농구만 왼손잡이로 하는 선수입니다. 네. 농구는 왼손과 왼발이 주발 손인 선수예요. 그러니까 뭐 피벗도 왼발로 하고 그리고 농구 슛도 왼손으로 하고 드리블도 왼손으로 하는 선수입니다. 오른쪽 왼쪽을 다 아주 잘 쓰는 선수고 이 선수는 그 슈팅에 있어서는 거의 천부적인 선수예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와 같은 고등학교 올라왔죠. 네. 오하이오에서. 네. 근데 르브론 제임스 이후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선수는 키에 비해서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상당히 잘 잡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포지션 치고는 자신이 네. 이제 2번을 보는 선수인데
198의 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도 상당히 잘 잡는 선수고 그 리바운드라는 게 리바운드 싸움을 해가지고 몸싸움을 해서 잡는 리바운드가 아니라 흘러나오는 공을 아주 잘 줍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 선정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뭐 쭈쭈도 이 정도면 능력이에요. 아, 능력이죠. 이 정도면 능력이에요. 네, 능력입니다. 원래 가드에게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롱 리바운드 따는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선수가 그런 롱 리바운드를 잘 잡아내는 선수고 유일한 약점은 아마도 이번 드래프트에 뽑힌 선수들 중에서 가장 수비를 못할 겁니다. 전형적인 열심히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그러니까 케이스죠. 진짜 발이 안 따라가는 케이스입니다. 몸이 못 따라가죠. 198의 신장에 193의 윙스팬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 본 적 있으세요? 악어팔. 진짜 악어팔이네요. 신장은 198인데 팔이 195예요. 윙스팬이 193, 4? 네, 195.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네. 윙스팬은 키보단 길어요. 아닌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이 선수가 하필 그 케이스예요. 아니요. 케이스 있긴 있어요. 코디 젤러.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지만 코디 젤러 아닌 경우가 종종 코디 있어요. 젤러는 7풋이잖아요. 윙스팬 2m5예요. 완전 티라노라니까. 그래서 걔가 블락을 그렇게 못해요. 키는 큰데. 자, 근데 저희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비력이 안 되면은 이 선수에게 시간을 많이 맡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팔도 짧고 발도 느려서 사실은 수비가 안 되는 선수여서 그러면 뭐 벤치 에이스 정도 해야 할까요? 그러면 벤치 에이스도 안 되죠. 그냥 근데- 스파도 슈터 해야죠. 그냥. 슈터를 해야죠. 근데 뭐 마침 다행이라면 디트로이트 슈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상을 할 때 디트로이트는 즉시 전력감으로 쓸만한 당장 조금 더 완성된 선수를 찾을 것이고 그 중에 그나마 딱 괜찮은 남은 선수 중에 괜찮은 핏이 뒤로 갈수록 주가가 조금씩 올라왔고 슛 하나는 진짜 확실한 캐나드를 예상을 해서 결국 진짜 뽑았는데 어쨌든 디트로이트는 한 끗 차로 더해서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팀이라면은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슈터를 뽑는 네. 게 더 현실 좀 더 실용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캐나드를 지명한 건 분명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뭐 그리고 캐나다 입장에서도 다른 팀 가서 수비 때문에 벤치만 달구느니 어쨌든 슈터 필요한 팀이라도 간 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차피 뒤엔 드러먼드가 있잖아요. 뒤에는. 사실 뭐 디트로이트 선수들은 아마도 이제 캐나드가 코트 위에 올라서면 특히나 이제 그 프론트 코트 선수들은 헬프 수비 들어가느라고 네.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긴장을 조금 할 거예요. 네, 긴장을 네.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캐나다. 네. 여기 서려. 헬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해리스랑 모리스가 고생 좀 하겠네요. 네. 누어랑. 아무튼 참 많은 여기 또 기대와 걱정을 근데 걱정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참고로 디트로이트는 이번에 현지 매체에서 뽑은 드래프트 패자 중에 한 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픽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2학년생이 되겠습니다. 네. 유타 재즈는 도너반 미첼을 이번에 13번 픽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덴버 픽입니다. 네. 덴버 픽인데 유타로 이제 유타가 트레이드됐죠? 유타가 이제 트레이 라이스와 24픽을 주고 이 13픽에 도너반 미첼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뭐 트레이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타 개꿀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타도 이번 드래프트에서 승자로 뽑히는 게 이 트레이드 하나 때문에 좀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그 루이빌 대학교의 2학년 선수고요. 도노반 미첼. 뭐 1번과 2번을 다 볼 수 있는 선수인데 2번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전문 수비수예요. 네, 맞아요. 네. 역시 유타는 수비네요. 정말 수비를 잘하는 역시 선수입니다. 유타는 수비네요. 유타의 어떤 색깔과 대단히 잘 맞을 선수예요. 예. 그렇죠. 예, 유타가 뭐 그 경기당 평균 실점 가장 낮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팀이죠 아마도 네. 예, 네. 리그에서. 뭐 수비하면 유타예요 예, 요즘은. 수비로서는 뭐 퀸 슈나이더 감독이 뭐 아주 좋아할 그런 선수고 뭐 이 선수는 루이빌 대학교가 뭐 수비 학교이기 때문에 뭐 릭 파티노라는 아주 걸출한 수비 감독 밑에서 배웠고 수비를 대단히 잘하는 선수고 윙스팬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키가 6핏에서 191인데 윙스팬 2m8이에요. 네, 엄청 대부분 길어요. 원래 사실은 요런 경우가 훨씬 많은 건데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가드예요. 그 네. 신체 스펙에. 간혹 악어팔 들인 선수들이 있다. 네. 너참 유타는 도노반 미첼하고 로드인 후드를 같이 세워서 아예 수비만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미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석점슛 성공률이 대단히 안 좋은 선수였는데 네. 1년 진짜 열심히 바짝 끌어올렸어요. 죽어라 주구장창 석점슛 연습만 해서 끌어올린 선수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물론- 좋아졌어요.
대단히 좋아져서 이제 좀 평균 정도. 네. 그렇죠.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평균 정도로는 올라왔습니다. 네, 빠지지 않을 정도. 네. 그래도 없다가 생긴 거면은 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신명은 아니면 돼요. 네, 그렇네요. 오픈의 대명사. 네, 감독이 시키죠. 오픈 주라고 그냥 슛 주라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드래프트 어떻게 보면 첫 번째의 스틸픽일 수도 있을 바로 그 선수가 14번의 이 선수가 되겠습니다. 로터리 픽 14번 마지막 로터리 픽 마지막 자를 뺨! 예. 아데바요가 깜짝이. 켄터키의 신입생. 켄터키만 3명째죠. 예. 로터리에. 뭐 켄터키 세 번째 켄터키고요. 아데바요는 그 마인 이제 보급형 하워드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얼굴도 왠지 네. 비슷해요. 몸도 네. 비슷합니다. 신체 스펙은 굉장히 좋죠. 네, 운동 대단히 능력도 좋아요. 좋고. 어깨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 진짜 넓어요. 그래서 지가 대놓고 내 어깨는 하워드 어깨야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 밤 아데바요가 되겠는데요. 물론 뭐 원석 덩어리가 이 친구도 굉장히 원석 덩어리고 뭐 골 밑에서 받아먹는 게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하지만 이제 운동 능력은 확실하다는 거. 네, 여러분 피지컬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하나 덧붙일 게 있으면 BQ도 키우기 힘들죠. 네. 그것도 피지컬이에요. 굳은 뇌를 네. 풀 수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마이애미 팬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애미가 수비 전술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스폴스트라 감독이 전술을 좀 되게 복잡하게 짜는 편이라. 진짜 예. 그거를 따라할 수 있을까? 근데 과연 이 아데바요가 물론 저는 이거 맞췄습니다. 참고로 이거 예상해서 맞췄는데 왜냐면 마이애미가 빅맨이 필요하긴 했어요. 빅맨 쪽에 좀 뎁스를 더해줄 만한 선수 그리고 뭐 신체적으로도 뭐든 좀 도움이 될 만한 선수가 좀 빅맨이 없어요 지금. 필요해서 선수 자체만 보면 나쁘진 않은데 과연 지금 공격 스킬이 좀 많이 부족하고 BQ가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가 마이애미를 가서 좀 얼마나 좀 도움이 될까. 켄터키에서도 머리 나빠서 고생 많이 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아마 좀 이런 얘기 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1년 더 남아서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좀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예. 대단히 단순한 선수예요. 단순무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단순 무식한 거고 좋게 말하면 단순 강백호인 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기교를 부리고 공격을 하는 선수가 아니라 무조건 덩크입니다. 맞아. 정직하군요. 정직하고 확실해요. 착하네. 뭐 아니면 돕니다. 광백호면 확실해요. 언젠가 중요한 데서 역전슛 한 번 넣나요? 착해요. 그러니까 뭐 점프슛 이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골대 가까이 가서 덩크를 시도한다. 이런 마인드가 아주 강하게 박혀 있는 선수고. 그건 강백호가 아니라 신현철 아닌가요? 신현필. 신현필. 네, 신현필 아닌가요? 그거는 강백호가 아니라. 진짜 네. 아데바요는 정말 받아서 덩크, 그냥 엘리웁 받아서 덩크, 그냥 주워서 덩크. 하나만 여쭤보자. 갑자기 또 떠오르는데 그 디안드레 조던이라고 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한 과예요. 아, 비슷한 과예요. 네, 성격도 비슷해요, 둘이 뭔가.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팀에 좋은 가드가 있으면 살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포인트 가드를 네. 만나면은 살 수 있는 선수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바나나 잘 던져주는 가드 있으면은 얼마든지 잘 받아먹을 수 있는. 있잖아요, 마이애미에는. 드라기치가 열심히 해야겠네요. 드라기치가 네. 잘 띄워줘야 돼요. 드라기치가 잘 뛰어야겠네요. 이게 갑자기 몇 명 선수 만날 때마다 자꾸 그 캐나다는 그 팀의 프런트 라인들이 긴장을 해야겠고 여기는 가드들이 긴장해야겠네요. 드라기치가 열심히 잘 올려줘야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리까지 금방 왔습니다. 로터리가 이렇게 끝났고요. 15번 픽에 이것도 이제 과정을 거쳐서 세크라멘토가 행사하게 되어서 저스틴 잭슨이 됐습니다. 네, 저스틴 잭슨은 사실 고등학교 명성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고. 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에서 이제 3학년 이제 우승하니까 이제 냅다 튀어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고등학교 때는 거의 뭐 전미 어쩌고저쩌고 뭐 랭킹 1위까지 다투던 선수였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저스틴 잭슨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1학년으로 UNC에 입학을 했을 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듀크 팬이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걱정이니까. 그렇죠. 예, 저는 대단히 두려웠어요. 근데 생각보다 1학년, 2학년 때 자신의 기대만큼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선수죠. 근데 이 선수는 대단히 모범적인 케이스인 게 자신의 약점을 학교에 돌아와서 보완을 해서 팀을 4강과 우승을 시켜놓고 NBA에 나가면서 자신의 약점을 완전히 보완한 그런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원앤더니 대세인 요즘 시대에
대학 생활을 참 알차게 보내고 나왔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년 연속 파이널 4에 진출했고 둘째 해에는 우승을 했고 우승을 시키고 나오면서 NBA 드래프트 1라운드 픽에 자신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자신의 약점이었던 외곽슛,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를 받았던 그 석점 슛을 못했는데 보완을 했어요. 보완에 성공하고 이제 NBA 드래프트에 짠 하고 나오는 그런 케이스죠. 네, 참고로 30번까지 1라운드인데 그 중에서 나이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가 29번, 30번 선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이가 제일 많은 선수가 이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는 네, 주니어. 네. 3학년이에요. 네. 3학년이면 할아버지예요. 네, 요즘 드래프트에서는 진짜 할아버지. 네. 이제 근데 은퇴. 뭐 이 선수는 키가 큰 슈터기 때문에 NBA에 가서도 상당히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키 큰 슈터임에 비해서 아주 기가 막힌 플로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큰 키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이 선수 대단히 저는 NBA에 가서도 잘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세크라멘토가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스몰 포워드가 그 공석이고요. 그렇죠. 세크라멘토는 마치 저스틴 잭슨 들어오면서 세크라멘토는 이제 진짜 리그 3년차 이내 선수만으로 베스트 5를 구성하게 된 그런 팀이 되었는데 그래서 순식간에 정말 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으로 베스트 5가 가장 어린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는 3번을 보기에 어떤 탁월한 운동신경을 지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페이더웨이 점퍼를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폭발적인 덩크슛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하이플라이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차피 덩크는 뭐 윌리 콜리스타인에게 맡기고 얘는 이제 받아먹은 것만 잘하면 돼요. 뭐 그 역할 정리는 팀에서 뭐 잘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꾸로 보면은 그렇게 튀지 않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팀이 장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코트에 5명 못 어틸 수는 없어요. 어차피 세크라멘토에서 누가 튈지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승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장점일 수 있어요. 위닝 멘탈리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갖고 있냐 없냐가 꽤 중요해요. 네, 그리고 미네소타가 다음 픽을 행사하게 돼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16번 픽으로 미네소타가 얻게 된 거는 아까 그 트레이드 있죠. 버틀러 트레이드를 통해서 바로 이 저스틴 패튼 크레이튼 대학의 1학년을 얻어왔는데 패튼이 막 이 뽑히고 나서 막 자기 뭐 소셜 미디어 이런 데다가 내가 막 팀의 주요 빅맨이 되겠다 어쩌게 됐다 막 그 올렸는데 어림도 없죠. 시카고였으면 몰랐겠는데 미네소타엔 타우스가 있기 때문에 타운스가 있는 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원석에 가까운 선수,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좀 원석에 다 가까운 선수고 저는 안 좋은 평가로 이런 평가를 봤는데 어떤 미네소타 골수 팬분은 에드리안 페인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에드리안 페인.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패튼이 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패튼이 나.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지금 당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한다는 게 좀 비슷해 보인다고 그런 평가를 하긴 했는데 저도 당연히 패튼이 더 나은 선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에드리안 페인보다 키가 크고요. 그렇죠. 점프가 높아요. 그래서 최소한 페인보다는 그나마 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스틴 패튼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6피트 2였던 선수예요. 키가 확 큰 케이스입니다. 8인치가 컸습니다. 갑자기 7핏이 됐죠. 그러니까 8인치가 아니라 10인치가 큰 거네요. 그러네요. 25cm가 큰 거예요. 자그러는 25cm.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진짜. 부럽다. 한 2년 동안에 그렇게 키가 확 커버린 선수예요. 그래서 그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가드의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또 누가 떠올라요? 신현철. 네, 누가 떠올라요 자꾸. 사실 앤서니 데이비스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키가 확 커버린 케이스여서 앤서니 데이비스 풋워크도 좋고 어떤 가드의 스킬을 가지고 있잖아요. 데이비스가 하지만 7인치가 컸어요. 앤서니 데이비스라면은 유리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왜 또 이 초를 치시는 이게 또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다치는 선수들의 예가 몇 가지 있는데 본인의 운동 신경을 몸이 감당을 못하면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키가 갑자기 부쩍 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언밸런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뭐 그거는 의학적 부분이라 전 뭐라 말을 못 하겠네요. 전 문과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문송합니다.
뭐 잘 뽑은 것 같아요 나름. 예, 어차피 미네소타는 티보드 감독이 벤치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팀도 아니고 이미 타운스라는 확실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패트는 아마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좀 듭니다. 활용하기까지. 뭐 어쨌든 여기도 당장 보고 지른 픽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어차피 뭐 시카고가 1년 전에 제이와 비교해서 16픽까지 아예 추가로 얹어준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한번 약간 도박 비슷한 픽이죠. 네. 네. 좋습니다. 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죠. 긴 거 좋아하는 팀이 또 긴 선수를 뽑았습니다. 윙스팬이 엄청 긴 선수죠. 이 선수. 네. DJ 미시간의 DJ 윌슨. 미시간 2학년 DJ 윌슨은 사실 NBA 드래프트에서 갑자기 주가가 확 떠오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뭐 이번 NCAA 토너먼트에서 활약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빅텐 토너먼트에서도 대단히 활약이 좋았죠. 그러면서 뭐 팀을 우승까지 이끄는 그런 선수였고 NCAA 토너먼트에서도 상당히 좋은 골밑 플레이들을 보여줬고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확 뛴 그런 케이스고 뭐 이 선수는 글쎄요 빅맨으로 그렇게 폭발적인 선수는 아니에요. 뭐 골밑에서 폭발적인 그런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 뭐 슛 셀렉션이 그렇게 좋은 선수도 아니고요. 대신에 슈팅은 상당히 좋습니다. 외곽 슛과 미드레인지 갖추고 있고 점프슛 폼도 대단히 좋은 선수고 수비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예요. 그거 역시 미러키. 수비를 뭐 3, 4, 5번을 다 수비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키드 감독이 좋아하겠네요. 키드가 제일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죠. 거기다 슛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좋아하겠네요. 지금 미러키 같은 경우에 자바리 파커가 또 한 번 이제 무릎 쪽을 부여잡고 자바리 파커 쓰러져 버리는 바람에 약간 파워포워드 쪽에 뎁스가 좀 약해진 게 있었는데 딱 좋네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딱 벤치로 딱 백업을 딱 잘 볼만한 선수로 잘 데리고 왔죠. 그렇죠. 뭐 길쭉길쭉 수비 잘하고 슛이 있어요. 끝났어요. 그렇죠. 뭘 더 바랍니까 이 팀은. 지금 이제 지난 시즌 말미에 이제 미러키에서 아테토쿠보 선수가 4번을 봤는데 딱 그 백업으로 딱 적당한 선수 아닌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픽은 여기도 뭐 과정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원래 여긴 그냥입니다. 원래 그냥 인디애나의 픽이었고요. 인디애나의 선택은 UCLA의 TJ 리프였습니다. UCLA의 신입생 TJ 리프, 파워포워드 TJ 리프를 뽑아왔는데 이 선수는 이스라엘 선수입니다. 이스라엘 국적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국적, 이중국적이죠. 근데 이제 국가대표는 이스라엘에서 뛰어가지고 이중국적 하니까 한국 사람이라 되게 거부감이 드네 뭔가 단어가. 예전에 제가 뭐 그 팟캐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선수는 뭐 자신을 스카우트를 해준 리크루트를 해준 쇼 밀러 감독이 이제 자신을 17세 이하 대표팀, 18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에 뽑지 않자 화가 나서 디커밋을 하고 삐져서 애리조나 안 가. 그러고는 UCLA로 라이벌 팀인 UCLA로 급 선회를 하고 나 18세 청소년 팀에서 안 뛸 거면 나 이스라엘 대표로 뛸 거야 해가지고 이스라엘 청소년 대표로 뛰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꽤 많은 나비효과가 발생했네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프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10년 이상, 뭐 17년 정도 이스라엘 프로팀에서 뛰었고 이 선수는 스트레치 4로서 대단히 좋은 자원입니다. UCLA 선수들을 뽑아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재미를 많이 봤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한 분 있기 때문에 레지로 시작되는 그분. 그래서 뭐 이번에도 UCLA 출신을 뽑았는데 뭐 그 UCLA의 감독인 스티브 엘포드 감독이 인디애나 출신이기도 하고 인디애나 대학교 출신이고 인디애나에서 아주 오랫동안 뛰었던 그런 선수고 인디애나 대학의 레전드시죠. 그래서 인디애나 페이서스로 이제 자신의 애제자를 보내는 그런 케이스였죠. 네, 영욱 씨 인디애나와의 핏은 어떤가요? 뭐 딱히 나쁘거나 좋다는 느낌은 잘 안 들고요. 그냥 인디애나가 또 한 번 이제 백인 빅맨 사랑을 좀 과시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TJ 리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는 공격적으로 확실히 좀 여러모로 활용이 잘 됐던 선수인데 프로에 와서도 어느 정도 먹힐까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긴 한데 그게 프로 와서도 먹힐까 싶냐면 조금 애매한 감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픽앤롤보다는 픽앤팝을 즐겨 쓰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프로에 와서도 이제 그런 전술을 많이 써야 될 텐데 과연 잘 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디애나도 지금 팀이 좀 싱숭생숭하기 때문에 네, 이 팀도 컨셉이 되게 불확실합니다. 지금 네, 하고 어찌 싶은 될지 게 몰라요, 지금. 하고 싶은 게 하프코트인지 아니면은 저 속공인지 아니면 뭔지. 인디애나가 빨리 그 방향을 잡아야 돼요. 네, 지금 그러니까 폴 조지를 뭐 잡을 건지 말 건지 좀 결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주 뭐 그래도 다행이라면 지금 네이트 맥밀란 감독은 3점 잘 쏘는 4번을 좋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리프를 어떤 뭐 받아먹는 3점 슈터로 쓸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지난 시즌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뭐 센터를 뛰었던 마일즈 터너의 플레이는 괜찮았으나 4번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형편없었기 때문에 리프가 와서 좀 골밑에 어떤 숨통을 좀 틀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테디어스 형은 좀 하지 않았나요? 테디어스 형은 했는데 걔는 너무 기복이 심해서 그리고 저는 걔는 저는 걔가 4번인지 3번인지 10년이 지나도록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애매함은 좀 있죠. 네, 10년이 지나도록 난 걔가 3번인지 4번인지 이해가 안 가고. 3번 아닌가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어쩔 땐 4번이에요. 근데 아니 프로에서는 본인은 3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프로에서는 아닌가요? 거의 4번으로 뛰죠. 이중인격이군요 여기는. 네. 본인은 3번에서 본인은 3번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네. 케빈 듀란트의 라이벌 스몰 포워드라 생각하는데 저는 뛰는 건 4번이에요. 그래서 3번인 듯 3번 아닌 3번 같은 4번.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엄청난 트레이드를 하면서 어쩌다 보니 리빌딩의 길에 간 것 같은 애틀랜타 호크스는 뭐 그래서인가요? 네, 빅맨의 존 콜린스를 뽑았습니다. 뭐 그 하워드 트레이드로 넘어온 픽은 아니긴 한데 네. 결국은 그냥 뽑게 됐죠. 존 네. 콜린스 선수는. 웨이크 포레스트 출신이고요. 존 콜린스 뭐 아주 좋은 빅맨입니다. 1학년에서 지금 2학년 선수인데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오면서 대단히 많이 기량이 성장한 선수고, 데니 매닝 감독이 가르쳤기 때문에 빅맨으로서의 스킬들은 다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네. 수비력이 좀 약한 선수입니다. 근데 수비를 좀 보완한다면 상당히 좋은 빅맨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애틀랜타는 팀 디펜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뭐 감독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은 네, 큰 구멍은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선수가 너무 느려가지고 느리고요. 앞으로 같이 뛸 파트너가 마일스 플럼리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20번 픽에 세크라멘토가 얻었는데 아까 세크라멘토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가드, 포워드, 센터 하나씩 다 뽑았어요. 네, 잘 뽑았어요. 네. 그리고 그 선수가 바로 이 20번이 어떻게 보면은 앞에 다른 두 명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리 자일스. 건강만 하다면은 듀크의 해리 자일스. 훨씬 정말 이전의 기대치에 한 반만 충족해줘도 이 선수는 NBA 드래프트 전체 1번 픽으로 꼽혔던 선수예요. 그렇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죠. 건강하면 탑 5입니다. 건강하면은 뭐 탑 5 이상이지 않을까요? 건강하면은 전체 1번으로도 꼽혔던 선수기 때문에 원래 1픽 후보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그랬죠. 원래는 이번 드래프트에 1픽이 됐어야 되는 선수예요. 물론 마켈 펄츠가 아니라. 부상 이력이 너무 화려한지라 양쪽 십자인대를 다 파열당했기 때문에. 나이 스물도 지금 이제 만으로 19살인데 벌써 양쪽 무릎 모두 칼을 댔다는 좀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서 세크라멘토로 간 게 세크라멘토 팀 입장에서도 좀 다행이었던 게, 세크라멘토는 이미 센터가 많거든요. 쿠퍼스도 있고 윌리 컬리스타인도 있고 파파야니스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리 자이스가 설령 망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공하면 좋지만 그리고 어차피 세크라멘토는 센터로도 번갈아가면서 다치기 때문에 자일스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자일스는 뭐 아시겠지만 뭐 사실 스몰라인 5번은 거의 최적화된 신체를 지녔기 때문에 그죠. 뭐 달리는 거, 뭐 이제 뭐 받아먹는 거, 요런 거 하나 정말 최적화되게 할 수 있는 선수고요. 뭐 마침 세크라멘토가 뭐 공격적으로 색깔을 가져간다면 좀 더 바나나를 받아먹을 수 있는 빅맨 1, 2, 3, 5 중 하나로 좀 하나로 축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치기 전에 그런 폭발력과 운동신경을 회복만 할 수 있다면 세크라멘토가 거의 이거는 대박친 주었다고 볼 수 있죠. 역대급 대박친 픽이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픽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선수가 잘 활약하기를 보고 싶은 마음에 듀크 의대가 조금 관심 갖고 좀 계속 지켜봐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대.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십자인대 파열을 당하고 3일 후에 듀크 대학교에 진학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 다음부터 이제 전격적인 듀크 대학교 의과대학에
집중 케어를. 지원을 받으면서 네. 케어를 받았죠.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세크라멘토는 그걸 믿었을 수도 있어요. 이 선수가 듀크 의대에서 1년간 케어를 받았기 때문에 회복에 어떤 기대를 걸었을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듀크 의대 1승을 챙겨주는 멘트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테런스 퍼거슨 네, 21번. 네. 야, 21번. 예. 테런스 퍼거슨 사실 뭐 프레시맨인데 사실 프레시맨 애리조나 프레시맨이었어야 할 테런스 퍼거슨인데 갑자기 돌연 호주 대학 갔다 왔죠. 입학해서 호주 애들레이드 36ers 그냥 가서 1년간 뛰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선 두 번의 케이스가 있었죠. 브랜던 제닝스와 에마뉴엘 무디에이. 무디에이 두 번의 케이스. 무디아이란 이름이 나오면은 뭔가 느낌이 안 좋긴 해요. 참고로 그 제가 저번에 그 파이널 리뷰 네. 녹음했던 그날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선수가 듀란트의 골스 팬이랍니다. 근데 오클라호마 시티를 갔죠. 아하, 맞아요. 그래서 바로 입단하자마자 태세 전환을 바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 SNS 갑자기 저는 웨스트브루크 사랑해요. 네, 바로 그냥 우기르급 태세 전환을 보였던. 네, 역시 프로 1년 갔다 와서 그런지 사회생활할 줄 아네요. 사회생활을 레리넨스 주니어도 약간 비슷했었는데. 네. 이게 프로 1년 갔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퍼거슨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는 핏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외곽슛도 좋은 선수고 운동 능력도 꽤 좋은 선수고 그리고 이제 좀 오클라호마 시티한테 제일 필요했던 게 3점도 3점이고 이제 좀 스윙맨 진영에 좀 추가적인 옵션이 필요했는데 물론 뭐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리포트 같은 데로 보면 또 팀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선수라고 또 하니까 받아먹는 거 잘한다고 하거든요. 웨스트브룩이 또 좋아하지 않을까. 팀플레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코트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돼요. 눈치가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퍼거슨은 예전부터 제가 사실 좀 봤던 게 청소년 대표팀 연령별 다 거쳤었고요. 자, 어떻게 보면 좀 연령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케이스인데, 뭐 갑자기 엉뚱하게 좀 호주를 가긴 좀 아까 잊혀진 케이스 좀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클라호마가 원했던 장신 윙맨으로서 좀 활약을 해줄 수 있고 어쨌든 빠른 운동 능력은 스윙맨 중에서 확실하게 뛰어나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뭐 마르고 빨리 뛰는 그런 스윙맨이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스타일에도 좀 잘 맞는 그런 스윙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샐러리가 꽉꽉 차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잘해줘야지 팀이 삽니다.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22번 갑니다. 22번. 네, 콩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윤수. 네, 참 픽 많이 없는 팀이 오랜만에 한 명 건졌습니다. 네츠는 센터를 뽑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텍사스 대학교의 센터를 네. 뽑았죠. 제라드 알렌을 뽑았는데 브룩 로페즈가 나갔기 때문에 이젠 센터가 무조 공산이에요. 네. 모즈고프가 주전 보지 않을까요? 주전은 모즈고프가 보겠죠. 그래도. 모즈고프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알만하면은 1모즈는 근데 그래도 신인 선수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은 1모즈가 좀 그래도 설명해 주시죠. 텍사스 대학교의 1학년 이제 자레드 알렌을 뽑았는데 센터. 이 선수 대단히 IQ와 바스켓볼 IQ가 좋은 선수입니다. 혼자서 컴퓨터를 만드는 선수예요. 네? 네. 스스로 컴퓨터 덕후예요. 전자공학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스스로 PC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기계공학 덕후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왜냐면 제가 메이저리그에 기계 좋아하다가 손 나간 선수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바우어 말씀하시는 네. 전자공학이면은 뭐 몸이 다칠 일은 없겠네요. 그거는. 이 선수 드론 뭐 2m 한 10 정도, 6피트 10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윙스팬이 정말 긴 선수입니다. 2m 25예요. 이번 드래프트에서 제일 깁니다. 가장 윙스팬은. 긴 윙스팬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손도 정말 커요. 그래서 글루 핸드죠. 굉장히 또. 그래서 뭐 슈플록도 대단히 좋은 선수고 수비력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자유투 성공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유투를 많이 안 좋아요. 좀 얼마나 한가요? 대충. 뭐 거의 그냥 샤키론이래요. 2개 던져서 하나 넣는 그런 자유원이에요. 뭐 하여튼 자유투를 좀 많이 신장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뭐 리바운드 잘 잡고 뭐 운동신경도 뛰어나고 뭐 그런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미드레인지 점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잘 키우면 대단히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 선수도 팀 잘 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훨씬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죠.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앨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로터리 끄트머리까지 왔다 갔다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면
뒤로 가서 조금 밀린 케이스인데 네츠 네. 입장에서는 그래도 건질 수 있는 최선의 선수지 않나. 그렇죠. 어쨌든 불을 높이진 않았기 때문에 이젠 빅맨에서 한 명 찾아야 되긴 해요. 물론 그렇죠. 모조고프에게 그걸 온전히 기대할 것 같진 않고요. 앨런도 많이 기회를 받겠죠. 네, 또 좋습니다. 네츠는 원래도 많은 선수를 좀 써먹었기 때문에. 23번 픽은 토론토 랩터스에게 돌아갔는데요. 어떻게 읽죠? 아누노비.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인디애나 대학교의 이제 2학년 오지 아누노비를 뽑았습니다. 예, 이 선수 대단히 좋은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디포를 연상시키는 그런 빅터 올라디포를 연상시키는 그런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폭발적인 선수인데 뭐 윙스팬도 길고 그리고 그 돌파력도 갖추고 있고 리바운드도 잘 잡고 수비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 선수 역시 무릎 부상을 당했었죠. 얘도 무릎에 칼을 댔어요. 예,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좀 우려가 되는 선수인데 어찌됐건 이제 점프슛만 좀 다듬는다면 상당히 좋은 3번 자원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영호 씨가 보시기엔 토론토와의 핏 어떻게 보시나요? 캐롤보단 잘해야죠. 네. 그렇죠. 한 방에 정리가 됩니다. 일단은 아누노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 포텐셜은 이번 드래프트 거의 최고급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자라는 스윙맨이 될 수 있는 선수예요. 네. 대학에서도 거의 전 포지션을 다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수비가 좋았고 공격력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류는 다 잘해요. 슛이 좀 별로여서 그렇긴 한데 슛이 좀 불안하긴 한데 그러니까 딱 체격만 보면은 딱 이상적인 스윙맨 사이즈예요. 네, 그렇죠.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사이즈거든요. 예. 한 번쯤 그래도 무릎에 칼을 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긁어볼 만한 복권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 다른 포지션이지만 3번 포지션이 다 좀 무게감이 좀 약한 편이라 3번이 무게감이 없어요. 네. 네, 깃털이에요 거의. 그나마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포엘이 조금 캐롤보단 낫긴 했는데 좀 더 좀 포엘은 3번을 볼 수가 없죠. 너무 키가 그렇죠. 작아서. 좀 더 무게감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더해주고 그리고 또 토론토가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 부분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복귀를 일단 빨리 해야겠죠. 네, 행복하지 아프지 말고 요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네, 24번 픽은 덴버 너겟츠가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타와의 트레이드 네, 통해서 유타가 갖고 있는 24픽을 덴버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덴버가 24픽으로 이 시라큐스 대학 2학년 대표적인 거품 대학이죠. 네. 이 타일러 라이든을 라이든. 데리고 왔습니다. 시라큐스를 대표적인 거품이라고 까시는 거는 앤서니와 전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앤서니 빼면은 마땅히 없어요. 그게. 저도 앤서니만 진짜 아니 카메론 스베 또 뭐가 있어요? 까놓고만 해서. 사실 덴버가 그 시라큐스 대학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약간 그 팀만의 전술이 너무 확고하게 잡혀 있기도 하고 시라큐스는 지역 방어만을 사용하는 네. 학교인데 2-3 지역방어를 시키는 맨투맨을 학교. 전혀 안 쓰는 학교예요. 그래서 시라큐스 출신들이 수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 맨투맨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 내내 맨투맨 수비를. 대학 내내 2-3만 하는데. 네. 참고로 저도 라이던 선수는 별로 좋아하는 픽은 아닙니다. 이 픽은 제가 보기에 이번 드래프트에서 보기 드문 버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은 약간은 가지고 있지 않은 픽인가. 뭐 물론 버스트가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좀 있는 높고요. 그리고 사실 덴버에서 좀 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덴버가 좀 그래도 골밑은 그래도 두터운 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일단 요키치가 절대적인 자리가 하나 있고 이제 메이슨 플럼리도 있고 그리고 뭐 물론 제한적 FA지만 어쨌든 그 외에도 좀 골밑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인데 라이든이 좀 상대적으로 수비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과연 마이크 멜론 감독이 그것도 수비를 좀 많이 강조하는 그 마이크 멜론 감독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수비가 안 되면은 출전 기회에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 장점을 하나만 얘기해주면 슛은 꽤 괜찮습니다. 스트레치 포로 쓸만한 슛은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받아먹는 슛은 있어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저 1라운드 안에 들어왔겠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선수가 전 정말 못 읽겠어요. 어떻게 이게 읽나요? 안제이스 파시치니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파세치니 나라가 어딘가 이 선수는 도대체. 라트비아 출신입니다. 라트비아 네. 포르징기스랑 같은 나라예요. 어. 지금 같은 나라고요. 예, 그란카나리아. 스페인의 그란카나리아 팀에서 뛰고 있고요. 그 팀의 이 친구도 소위 말하는 이제 스트레치 4예요. 그렇죠. 포워즈 3점 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필라델피아가 이제 소위 말하면 알바끼입니다. 그렇죠. 알바끼죠. 예, 이 선수 알바끼라 보시면 되는데 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못 볼 거니까 예, 좀 넘어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럽 리그를 이런 챙겨 보시는 게 한 좋지 1년 않을까. 한 1년 동안 관찰하시면 네. 예, 좀 각이 나올 거예요. 사리치 느낌이 나겠네요. 네. 사리치 근데 사리친 진짜 잘했죠. 유럽 사리치와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선수의 그 기대치에 대한 급이 좀 차이가 나죠. 사리치는 에이스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사랑과 전쟁이었죠. 4주 후에 몇 년 뒤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2년 뒤에 합니다. 뵐게요. 네. 네. 26번 픽은 포틀랜드가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칼랍 스와니건. 케일럽 스와니건. 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퍼듀 출신이고요. 예, 이번 뭐 NBA 드래프트 2학년 선수인데 이제 빅10 올해 선수상을 수상한 파워포드예요. 기록 보시면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선수는 근데 키가 파워포드 치고 그러니까 4번을 보는 선수 치고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언더사이즈죠. 네, 프로에서는. 소위 말하는 언더사이즈 빅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뭐 4번의 역할을 아주 잘해주는 그런 선수고 이 선수는 뭐 그러니까 2학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4학년과 같은 그런 노련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골밑을 우직하게 파고드는 건 검증된 선수예요. 그렇죠. 예. 확실히 공격적인 면에서는 좀 확실히 좀 써먹을 만한 데가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다는 거 그거 하나를 빼고는 상당히 좋은 빅맨입니다. 거의 사이즈가 모든 스킬을 다 갖고 있는 빅맨. 사이즈가 좋았다면 조금 더 위에서 뽑혔겠죠. 이 정도 실력을 냈는데 훨씬 위에 있었겠죠. 그리고 사이즈는 좀 6피트 9으로 작지만 윙스팬이 2m 20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의 어떤 약점은 충분히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 덩치도 보니까 덩치 진짜 좋아요. 우락부락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딱 이걸 보고 뭔 생각이 났냐면은 포틀랜드가 언더사이즈 빅맨을 기다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포틀랜드가 언더사이즈 빅맨에게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때는 2011년인데요. 그때 포틀랜드가 가드를 찾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14번 픽 로터리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가드를 뽑아버립니다. 근데 15번 픽을 덴버가 갖고 있었어요 그때. 그 덴버가 15번 픽으로 뽑은 언더사이즈 빅맨이 케네스 퍼리드였어요. 지금 있는 다른 선수들보다 낫네요. 케네스 퍼리드를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14번 픽이 누구였냐면요. 놀란 스미스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네, 이 선수가 그 잔혹사를 잘 마무리하고.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콜린스보다 좀 더 벤치 멤버로 나오면서 쓰고자 하면 좀 더 활용도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이게 CJ 맥컬럼이랑 맞추면 얘가 훨씬 어느 콜린스요? 잭 콜린스. 그 포틀랜드가 잭 콜린스보다 당장 써먹기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럴 수 생각도 있죠. 좀 나을 듭니다. 거예요. CJ 맥컬럼이랑 같이 맞추기 얘가 나을 겁니다. 네. 네, 아무튼 누차 말씀드리지만 피지컬은 재능입니다. 근육 덩어리. 네.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영호 씨가 이 선수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27번 픽으로 레이커스가 이제 브루클린과의 그 트레이드를 통해서 받아온 1라운드 픽이죠. 그걸로 통해서 유타 대학교 3학년 파워포워드를 보는 카일 쿠즈마 선수를 데려왔는데 레이커스 국내 팬들의 반응은 조금 놀란 분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중복 자원이 없지 않잖아요 지금. 잘 모르는 선수였으니까 나와가지고 그 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중복에는 누구? 이렇게 네, 그렇지. 약간 누구? 왜냐하면 레이커스 팬들 중에서는 아니보그의 도박을 좀 걸어보길 바랬던 팬들이 좀 있었어요. 앞에 나갔어요. 뒤에 한참 뒤에 나갔죠. 한참 뒤에 아니보그. 나갔어요. 한참 뒤에 나갔나요?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쿠즈마 선수는 저도 경기를 거의 못 본 선수. 왜냐 유타 대학교. 사막 한 가운데 있는 학교에서 나온 선수라서. 일단은 제가 리포트를 본 대로 약간 평가를 드리면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고 사이즈도 굉장히 또 좋은 편이라고 하고 일단은 드래프트 익스프레스의 평가에 따르면 현대 농구에 딱 어울릴 만한 빅맨의 스킬셋은 일단 다 갖추고 있다. 물론 이제 또 슛이 또 좀 문제. 하자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좀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선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올드스쿨한 빅맨 갖고요. 사실은 뭐 사실 현대농구라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고전적 빅맨에 가깝지 않나. 고전적 언더사이즈가 아닐까.
저는 좀 그런 편에 좀 더 가깝다 보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몸은 사실은 3번 몸에 좀 가까운데 4번을 보던 선수고 4번을 로 포지셔닝 한 선수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도 3번 같은 3번 같지 않은 그런 4번인가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 선수 뭐 말씀하셨다시피 유타대학교 출신이고 뭐 유타대학교가 그렇게 전국적인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막 한가운데 있는 학교고 예, 팩12에 소속이 돼 있기는 하지만 뭐 재작년에 이제 야코퍼틀 예, 나왔던 그렇죠. 예, 그 학교인데 뭐 유타대학교가 꾸준히 이제 1라운드 픽들을 계속해서 3년 연속 배출은 그렇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야코퍼틀도 그렇고 델런 화이트도 그렇고 예, 계속해서 배출은 하고 있는데 올해도 카일 쿠즈마를 1라운드까지 저는 1라운드에 들어갈 줄은 사실은 조금 의외였어요. 약간 예. 그 평가하는 곳마다 평이 좀 갈렸던 선수죠. 1라운드 후반으로 보는 것도 있었고 2라운드 초중반으로 보는 것도 좀 있었는데 레이커스가 1라운드 후반으로 좀 데려갔죠. 일단은 수비에 대한 잠재력은 좀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약간 말씀드리면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볼 이후로 뽑은 선수는 다 좀 수비적으로 뭔가 이미 좀 갖춰져 있거나 아니면은 잠재력이 있는 선수를 다 좀 뽑았습니다. 쿠즈마 선수도 그 중에 이러한 그 한 명이죠. 예. 좋습니다. 뭐 수비를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겠죠. 네, 아무튼 사막 속의 진주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28번 픽은 이번 드래프트 최장 윙스팬을 자랑하는 UNC의 토니 브래들리가 되겠습니다. 이 픽 같은 경우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타로 넘어갔죠. 원래 레이커스가 네. 가지고 있던 픽이었는데 레이커스 28픽 갖고 있던 거를 네. 교환을 했죠. 교환을 했죠. 토니 브래들리는 NCAA에서 이번 시즌 가장 공격 리바운드를 잘 잡는 신입생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점 때문에 또 현지 매체 중에 그 점 때문에 토니 브래들리를 좀 욕해 보는 곳도 있었어요. 네. 뭐 이 선수는 정말 굳은 일 잘하는 그런 1학년 선수였고 1학년 파워포워드였고 뭐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리바운드라면 뭐 이 선수 따라갈 선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뭐 리바운드와 스크린 그리고 수비 이런 것들 아주 잘해주는 선수고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고 자신이 못하는 거 자신의 영역을 넘어선 거에 덤벼들지 않는 선수기 때문에 뭐 좋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 맞아요. 하네요. 네, 완전히.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예요. 진짜 몸싸움은 와일드하게 할 줄 알아요, 이 선수가. 그래서 그것도 유타. 고베어의 빅맨으로 백업으로 딱 아닙니까? 그렇죠. 적당하죠. 이 정도면 고베어의 체력 부담 다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리바운드 좀 몸싸움 잘하는 그런 백업 빅맨을 데려온다는 점에서 유타가 잘 뽑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현지 매체 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 리바운드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 슬리퍼가 될 만한 픽 중 한 명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점프력이 굉장히 낮은데 그거를 그냥 리치 자체가 워낙 기니까 그걸로 그냥 담아내버리는 거죠. 윙스팬이 2m25예요. 너무 엄청 길어서 점프력이 낮지만 딱히 뭐 크게 티는 안 나는 그쵸. 편이죠. 그리고 이거는 좀 개소리입니다만 점프력이 낮다는 거는 무릎에 힘을 많이 안 든 소리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또한 의학적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까치발 점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라운드 후반에서 정말 항상 보는 팀이죠. 수십 년 동안 픽을 행사하고 있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선택은 이번 드래프트 16년 동안 29픽만 해오신 이번 드래프트 가장 올드한 선수입니다. 데릭 화이트.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4학년 데릭 화이트가 이제 뽑혔는데 이 선수는 뭐 1번과 2번을 다 볼 수 있는 선수고 1번과 2번을 다 수비할 수 있는 선수고 대단히 좋은 슈터고 수비수고 그 가드로서는 리바운드도 상당히 잘 잡는 선수고 속공에도 상당히 능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인가요? 4학년 일단 4학년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능력이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또 유형은 아니라서 그렇죠. 폭발적인 유형은 아니고 그냥 착실한 그런 선수고. 그것도 감독님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 아닌가요? 뭐 그렇죠. 포포비치 감독이 좋아할 스타일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수비를 보고 데려왔다는 또 평이 지배적이고 일각에서는 데니 그린이 나갈 걸 대비해서 뽑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데니 그린이 지금 트레이드 시설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렇죠. 데니 그린을 나갈 걸 대비해서 미리 이 4학년 가드를 뽑았다는 그런 평이 강합니다. 그렇죠. 디비전 2 대학으로 입학했다가 전학을 왔죠. 디비전 2에서 있다가 이제 콜로라도 대학으로 전학을 와서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텟 보일 감독이 이제 콜로라도 대학교 감독인데 대단히 수비를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기본기를 대단히 잘 가르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네. 콜로라도 대학교가 사실은 농구 변방이었는데 일약 콜로라도 대학교를 농구에서 뭐 아직도 변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름을 가끔씩 이제 보이고 강호도 잡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놨죠. 1라운드를 배출했어요. 네, 맞습니다. 1라운드를 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콜로라도는 예전에도 1라운드 배출했어요. 천시 빌럽스. 그렇죠. 좀 많이 예전이긴 한데. 콜로라도 대학교가 이제 뭐 그 빅12에 있다가 팩12로 옮겨간 네.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콜로라도는 팩12로 가길 잘했어요. 잘한 케이스입니다. 잘한 케이스고 이 학교가 팩12로 옮긴 다음에 대단히 그 주목도 많이 받고 그리고 선수들도 많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많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고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 그러니까 뭐 선수나 스포츠 이런 걸 떠나서 학교 자체의 어떤 학풍 내지는 캠퍼스의 분위기가 빅12에 있을 때랑 팩12에 있을 때랑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께서 이제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팩12 시절과 빅12 시절과 팩12 시절을 다 지내본 분이 계세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생들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보이던 그런 세련된 캘리포니아 풍의 학생들이 점점 캠퍼스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시골 학교였던 분위기가 갑자기 도시 학교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갑자기 해요. 옛날 개그 그 생각나요. 양상국 씨가 했었던 그 시골 도시 생각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학교의 분위기라는 게 이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렇게 학교 좋은데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스포츠의 어떤 성적도 좌우되는 리크루팅하는 선수들도 바뀌고 그런 게 많이 이제 좌우가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1라운드에 막차를 탄 선수는 요 픽도 과정을 거쳐서 아까 그 28번 예. 픽 트레이드 같이 한 거예요. 해서 어쨌든 레이커스가 행사하게 되었으니까 서영욱 씨가 설명해 주시죠. 저군요. 조시 하트 선수죠. 빌라노바 대학의 4학년 가드고 아마 그 빌라노바 우승했을 때 우승 멤버예요. 우승 멤버 네, 1등 공신 맞습니다. 중에 한 명이고 공수에서 확실히 좀 이미 어느 4학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완성된 선수라고 볼 수 있고 대인 방어에서 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팀과의 조화를 좀 보자면은 레이커스가 이제 러셀도 나갔고 니경을 안 잡을 거기 때문에 잡으면 안 되겠죠? 가드 뎁스가 이제 좀 많이 얇아진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클락슨도 지금 언제 정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또 그 팀 백코트의 한 자리를 1학년만 마치고 론조볼이 맞는 상황에서 NCAA 토너먼트 우승까지 겪어온 베테랑 4학년 가드를 조시아트를 이제 뎁스에 추가한 건 굉장히 또 좋은 선택이죠. 그리고 또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가 또 좀 이전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선수라서 확실히 좀 당장 팀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안전한 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픽으로는 이제 포텐셜 너무 뽑고 30번 픽으로는 이제 즉시 전력감을 이제 뽑는 것이 이번 레이커스의 드래프트 전략이었죠. 뭐 어쨌든 잘 한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노바 대학의 우승 멤버였고 그때 팀의 최다 득점자였고요. 그런 빌라노바 대학교의 특히 끈끈한 농구를 경험해 오면서 또 팀 농구에 대한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팀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데 충분히 좀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약점은 NBA에 와서 1번을 볼 것이냐 2번을 볼 것이냐 2번입니다. 2번을 봐야 되는 선수인데 사이즈가 약간은 좀 아쉬운 선수고 그런 점이 조금 이제 2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죠. NBA 2번을. 그게 이제 약점이자 과제로 지목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를 다 만나봤는데요. 2라운드는 몇 명만 조금 추려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상 많이는 못 봐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듀크 선수니까 한 명씩 뽑아보는 건 어떠세요? 뽑아봅시다 한번. 네, 그러면은 뭐 주목해야 될 선수. 네. 듀크 선수가 저기 31번에 있는데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참고로 저는 원래는 6명을 뽑았는데 프랭크 잭슨 선수는 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뭐 2라운드 첫 번째니까 일단은 듀크의
프랭크 잭슨이 뉴올리언스로 뉴올리언스로 갔죠. 가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네, 넘어간- 여기도 광전이 있었지만 일단 그거 생각하고요. 네. 일단 드래프트 컴바인을 통해서 주가가 갑자기 좀 많이 올라간 케이스고 그때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주목을 하는 이유는 팀 사정상의 내용이 좀 있는데 뉴올리언스가 지금 계속 포인트 가드를 찾고 있잖아요. 좀 적당한 지금 이제 커즌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는 상황에서 좀 적당한 포인트 가드 매물이 좀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물론 프랭크 잭슨 선수가 주전으로 뛰진 않겠지만 벤치에서 지금 또 팀 프레이지어 선수가 트레이드로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좀 꿰차고 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아닐까. 물론 1번을 볼 만한 리딩력이 조금 부족하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선수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뉴올리언스 핏으로는 좀 괜찮이 적당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포인트 가드 한 3점 슛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죠. 예, 슈터가 좀 필요하죠. 예, 지금 지루 할러데이 그 거지 같은 3점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최소한 프랭크 잭슨이 주루 할러데이보다 뭐 느리고 뭐 체격도 좀 작습니다만 슛은 더 확실히 슛은 더 잘 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랭크 잭슨이 백업 가드라기보다는 슈터로 그냥 슈터. 그렇죠. 슈터로서 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어차피 뭐 뉴올리언스는 뭐 엄청난 특급 포인트 가드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인분만 하면 돼요. 네, 많은 걸 바라지 적당히, 않습니다. 1인분하는 가드 말씀됩니다. 2인분 욕심 필요 없어요. 네, 이 나머지 엑스트라 인분은 저 빅맨 쪽에서 다 할 거기 때문에 둘이 다 하겠죠. 네. 저도 프랭크 잭슨은 1번보다는 2번에 맞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슛 어떻습니까 이 선수? 슛은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원래 슛이 강점이었던 선수예요. 네, 이 사실은 듀크에 좀 더 남으면서 1번 스킬을 좀 더 길렀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는 조금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이 리그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씩 한 명만 꼽아보도록 할 텐데 누구 먼저 가실까요? 저는 제가 먼저 갈게요. 네. 예, 저는 아이반 랩 꼽습니다. 35번 픽에 예. 정말 많이 내려갔죠. 예. 1년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내려갔어. 아이반 랩은 사실 1라운드 로터리까지 거론이 됐던 선수고 뭐 1년 만에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포텐셜이 로터리의 포텐셜은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선수 뭐 프로에 가서 자신의 어떤 약점들을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정말 좋은 빅맨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호 씨가 그러면 이제 멤피스 갔는데 요거만 잠깐 얘기를 해주실까요? 멤피스가 이 친구 멤피스가 뭐 골밑이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만 어쨌든 골밑에 노세아는 현재 겪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나이 많아요. 네, 아주 많아요. 주전 둘 다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마크 가솔이 아직 있죠. 마크 가솔은 있는데 잭 랜돌프가 늙어갖고 어쨌든 백업 빅맨의 높이를 어떻게든 보강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그동안 빅맨들이 좀 부상들이 좀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해서 좀 뭐 강장 누구든 일단 급하게 좀 데려다 써야 될 정도로 좀 빅맨의 어떤 라인업을 좀 꾸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포텐셜의 선수를 여기서 건진 거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랩을 좀 그렇죠? 약간 달리 쓰는 빅맨의 유형 컨셉을 잡아서 좀 확실하게 키우는 게 멤피스 입장에서도 좀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럼 윤호 씨도 한 명 찍어주실까요? 제가 원래 이제 43번에 있는 아이자 하텔슈타인 친구 뽑으려고 했어요. 사실 이 친구가 이제 독일 출신이고 그러니까 제2의 덩노비치키라니까 나왔었는데 등이 안 좋다네요. 네, 그래서 리스트에서 당장 빼버렸고요. 네, 저는 40번 드웨인 베이컨 꼽겠습니다. 네. 플로리다 스테이트 출신. 네, 지금 뭐 일각에서 뭐 드웨인 웨이드 아니냐고. 그 실제 인터뷰 당시에 리치조 단장이 드웨인 웨이드라고 소개를 했었죠. 샬럿의 리치조 단장이 드웨인 웨이드를 들였다고 되게 블러핑을 하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대학 무대에서 공격력 확실히 대학 무대에서 검증된 친구고요. 뭐 또 폭발력 이런 면에서 팀에 도움이 될 거고 왜냐면 샬럿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업 이제 벤치 득점이 거의 정말 빈약하다시피 했던 팀이었는데 베이컨과 앞에서 몽크가 오면서 어떤 백코트의 화력을 리치조 감독이 원했던 백코트 화력을 보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2학년입니다만 또 나이답지 않게 좀 완성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베이컨은 수비력 하나 정말 그 플로리다 스테이트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비력 하나는 정말 검증됐다고 그렇게 그쵸. 생각을 하고. 네, 공격이 그냥 알아서 잘하는 선수고. 그렇죠. 네.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영욱 씨도 한 명 네, 꼽아 주시죠. 저는 팬심으로는 42번 픽의 그 레이커스 왔던 토마스 브라이언트를 얘기하고 싶지만 네, 그건 아니고요. 이 방송이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두 선수를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후보는 38번 픽으로 골든 스테이트로 넘어간 조던 벨 선수랑 36번 픽으로 필라델피아로 간 조나 볼든 선수 중에 한 명을 뽑을 건데 저는 36번 픽의 조나 볼든 선수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선수가 지금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아드리안틱 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활약을 했고 슛이 좋고 패스가 좋은 선수인데 그 2016-17 시즌에 아드리안틱 리그 탑 프로스펙트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상을 받은 이전 선수가 바로 니콜라 요키치하고 다리오 사리치가 받았던 그 상을 이번에 조나 볼든 선수가 받은 거거든요. 요키치 사리치. 네. 예. 그리고 딱 팀에 또 조금 부족한 외곽 슛을 만약에 지금 온다고 하면 또 보태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나가서 그 정도 상을 받은 선수면 어느 정도 능력이 좀 검증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앞에 두 명의 이름만 들어도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조나 볼든 선수가 좀 2라운드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수들 만나봤고요. 참 60명의 선수들이 있지만 이 선수들의 또 소속 팀과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 어떤 감독님을 만나 어떤 팀을 만나 어떤 자리에서 뛰게 되느냐 많은 것이 앞으로 자신의 프로 커리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프트 리뷰 순서 정리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클로징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첫 직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자신의 첫 번째 팀의 모자를 쓴 그 느낌이 사라지기도 전에 두 번째 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선수도 있겠지만 어느 팀에서 뛰게 되든 어떤 역할이 주어지게 되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게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비결이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마핑보이즈가 2016-17 시즌 동안 준비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2017-18 시즌을 준비하는 비시즌이 다가옵니다. 뭐 NCAA도 NBA도 시즌이 끝나고 이제 다음 시즌을 저희가 다 함께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비시즌 이야기도 저희가 뭐 얼마나 많은 방송을 드릴 수 있을지 지금 확답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새로운 시즌의 이야기로 비시즌 내에도 좋은 방송 보내드릴 수도 노력을 한 시즌 일단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2016-17 시즌의 마핑보이즈 이 방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농구 ABC 우리는 마핑보이즈예요!